자, 일단 사회사 빼지. 꼭 성공하고 내년에 좋은 대학 가면 후배들 이 학원에 많이 보내주세요. 우리 유 대표님 막 웃게. 맞죠? 유상현 형님 웃게. 시작하세요. 자, 왜 그러지? 형님이 왜 자꾸 나보고 자기보다 많다 그러지 모르겠네. 자, 2020학년도 9월 보세요. 자, 들어갑니다. 잠깐만, 내가 무슨 소리를 잘못 들고 온 느낌. 자, 갑니다. 4번, 5번, 6번, 7번 나가는 거죠? 예, 요거죠? 네. 자, 갑니다. 자, 4번, 5번이 뭐죠? 화법. 이게 나눠져 있죠? 6번, 7번이 작문. 나눠져도 똑같아요. 어차피 푸는구나. 그러면 4번 딱 보면, A 읽고 익동. B 읽고 선택. 근데 그 다음에 5번을 딱 보면 레파토리 뻔하죠? 이 5번이 학생이 쓴 글이죠? 적혀있죠? 면담 이후에. 그러니까 뻔하지. 면담 내용이 글에 뭐야? 있냐? 뭐야? 없냐? 추가된 거 없냐? 항상 그걸 물어봐요. 항상 계획과 글, 면담과 글이 있으면 그 내용이 있냐 없냐를 묻는 문제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죠. 앞에 면담 다 읽고 5번의 글을 읽으면서 달라진 점만 체크하면 돼요. 알겠죠? 갑니다. 자, 안녕하세요. 기자입니다. 가볍게 읽으세요. 안녕하세요. 기자입니다. 네, 반가워요. 햇살도서관 누구입니다. 예. 햇살도서관을 제 학교 교지에 소개하는 글을 쓰려고 합니다. 목적? 교지 소개. 주변 분들이 추천했습니다. 고마워요. 주민들이 SNS에 햇살도서관은요, 잠시 그 이상의 장소 밑줄 이런 걸 봤어요. 아마 책편지 서비스 때문 밑줄? 홍조화 밑줄? 그럼 책편지 서비스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하니까 제발 보통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하면 보통 이런 경우 뭡니까? 예, 이렇게 하세요. 이게 답이잖아. 이게 루틴한 거잖아요. 근데 이건 뭐라 했어요? 혹시 신청 방법이 궁금한 거예요? 이거는 루틴합니까? 좀 특별합니까? 특별하죠. 그럼 이거 시험에 100% 물어봅니다. 물어보려고 쓴 거. 왜? 지문을 손으로 다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문제나 특히 일반 사설은요, 이런 특별한 문제가 많이 없어요. 왜 없냐? 잘라서 내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손으로 쓰면 이렇게 많이 보입니다. 신청 방법이 궁금하세요? 아니, 예, 신청 방법 1번 말이야 서비스 진행 과정 2번 두 개 다 필요해요. 네, 이용하려면 도서관 직접 밑줄, 신청서 작성 밑줄, 여기까지 1번 신청 방법입니다. 너무 신청 방법 뭐야? 그러니까 와서 신청해요. 그거잖아. 네, 너무 쉬웠어요. 두 번째, 이게 너무 웃겼어요. 자, 그 다음에 사설들은 그걸 보고 고민해서 도움이 될 만한 책 선정 밑줄, 그리고 선정 이유를 편지를 책과 함께 줍니다. 여기까지 뭐야? 서비스 진행 과정 2번 이야기지. 두 개 딱 던지면 두 개가 딱 뒷받침되죠. 한마디로 개인 맞춤형 서비스죠. 4번에 1번 A. 학생은 사서의 답변이 질문 의도를 보셨다. 그런 적 없습니다. 오히려 사서가 되물었죠. 2번 A에서 사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학생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판단해서 이걸 확인한다. 학생이 이해 못한 게 아니고 학생의 질문이 좀 막연했겠지. 애매했기 때문에 신청 방법이 궁금한 건가요? 라고 했겠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학생이 이해 못하고 그냥 학생의 질문을 이해하지 사서가 이해를 못해가 다시 물은 거야. 3번 비롯고 4번 A. 사서는 학생의 질문이 명확하지 않다. 예, 질문 의도를 확인하고 있다. 오케이. 그럼 됐고 너무 쉽죠? 네. 5번 학생은 질문의 의미가 잘못 전달됐다고 판단해서 다시 잘못된 게 아니고 몰라서 물어본 거죠. 답은 아마 4번 될 것 같아. 너무 쉬운 문제. 계속 B.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 도움 되겠네요. 그럼 이제 서비스 시작에 대한 이유죠. 이유는 뭘까요? 지역 주민에게 책으로 도움 밑줄. 어떤 도움요? 밑줄. 밑에 우리 도서관에서는 고민을 해결하는데 책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책스 비싸게 됐음 밑줄. 그럼 4번에 4번 결정합시다. B에서 학생은 사서의 답변을 듣고
더 알고 싶은 점 어떤 거? 어떤 도움을 주나요? 또 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맞습니까? 네, 이렇게 제가 질문하고 있죠? 오케이. 답 4번. 이건 정답률 96%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군요. 근데 자, 어려움은 없으세요? 밑줄. 자, 어려운 거 없냐? 그러니까 네, 적은 인원 밑줄, 일일이 편지 쓰는 거 밑줄, 힘들어 밑줄, 하지만 동글빼이 보람 느껴 밑줄. 되게 간단하죠? 예, 인자 모습만큼 마음이 따뜻하시네요.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선생님에게 도서는 어떤 것인가요? 밑줄. 사서 단순히 책 빌리는 것 괄호 아니라 무슨 아니니까 괄호 이제 책을 경험하는 것 밑줄. 한국 학생에게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5번 갑니다. 학생이 쓴 글인데 면담과 학생글을 고려할 때 학생이 활용한 글쓰기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가장 일단 책과 마음에 닿는 메뉴에 있는 도서관 이건요 표제고 일단 도서관은 책을 경험하는 곳인데 뭐야 부제 해볼게. 해설 도서관은 책권지 서비스라는 마을 도서관 앞에 나와 있던 거죠. 오케이. 자, 인자한 인상의 산 인자란 말은 맨 마지막에 두 번째 학생 대사의 인자한 놈입니다. 인자한 모습의 사저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책편지 서비스는 햇살 도서관에서 신청자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는 책을 골라주고 그 이유를 편지를 적어주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다. 자, 여기까지는 앞에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면담에 어떤 내용이 반영됐어요? 면담을 떠올리면서 읽어야 돼. 지금 요거 읽은 거는 면담의 어느 부분? 서비스. 진행 과정이죠. 뭐가 빠졌어? 신청 방법이 빠져있잖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어야지 멍 때리고 읽으면 안 좋아요. 알겠죠? 예. 봐. 그래서 아까 딱 이다 되물었죠. 신청 방법이 궁금한 건가요? 라고 물었잖아. 루틴하지 않죠? 예, 그거 딱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계속. 자, 이 서비스를 경험한 주민은 햇살 도서관이 책을 빌리는 곳 그 이상의 장소랍니다. 책편지 서비스는 방문객을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는 사서선 덕분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자, 진로 탐색 교우 관계 밑줄. 이거 나왔어 안 나왔어? 이건 안 나왔어요. 예. 자, 어쨌든 한국과 학생은 맨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고민 해결에 도움을 주시고 기대한다. 오케이. 1번 면담 받은 사서에 대한 주관적 인상을 포함하였거나 어떤 인상? 인자하게 생긴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독자 호감. 오케이. 2번 책편 서비스가 도움이 될 만한 대상자를 구체화하였거나 어떤 거? 진로? 자, 그냥 한국과 아니고 진로 탐색이나 교우관계에 관련된 한국과 학생이니까 좀 더 구체화됐죠. 오케이. 3번 마지막 질문에 대한 사서의 답변 중 일부를 글의 부제로 제시하였거나 마지막 2번가 책을 경험하는 것을 부제로. 오케이. 4번 면담에 알게 된 책편 서비스 신청 방법은 안 나왔죠. 봐, 신경 쓰니까 얼마나 쉬워요. 이게 정답률이 81%. 그러니까 81% 될 만한 게 아니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딱 아까 말했지. 루틴하지 않으면 뭔가 이상하다. 예. 그렇게 쓴 거는 뭔가 문제를 내려고 쓰는 경우가 되게 많다. 오케이. 그 다음에 6번, 7번. 요거 더 쉬워요. 이거는 장문 과제에 따라 글입니다. 그러면 6번 문제는요, 그냥 가 읽고 답 줄이고, 나 읽고 뭐야? 답을 선택하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7번은 뭘까요? 가나를 읽은 학생이 나눈 대화죠. 그럼 뻔하죠. 이번에는 글을 먼저 깔고 그 글을 보고 대화를 했으니까 그 글의 내용이 있냐, 또 뭐야? 없냐? 추가로 뭐 이야기를 덧붙였냐? 이런 거겠지. 맞죠? 네, 뻔합니다. 문제가. 해볼게. 장문 과제 보세요. 일상체험 밑줄, 성찰 밑줄. 성찰은 뭐죠? 자기를 되돌아보는 거. 해볼게. 여러분 이미 성찰 많이 했을 거 아니야. 예. 자, 보세요. 이 재생들은 별명이 철학자. 알겠죠? 삼수생은 아리스토텔레스고, 알겠죠? 자, 보세요. 학생의 글. 학생이 보자. 옥수수 씨앗, 학교 텃밭, 처음 심어, 설렜다. 그런데 새바퀴, 잡초 무성, 흙정리, 먼지 날려, 땀 흘림, 힘들었어 밑줄, 후회 생겨 밑줄, 얼굴 찡그려 밑줄, 선생님 동글빛, 하나의 생명을 심을 때는 심는 사람의 마음도 함께 심는 거란다. 즐거운 마음으로 심으라. 라고 꼰대 같은 말씀하시고, 생각해보니 텃밭에 느꼈던 설렘은 어느새 투덜댐으로 바뀌어 있었다. 자기를 막으세요. 반성하고 있죠. 자, 반성하십니다.
자, 당장 어려움 때문에 시작할 때 마음을 잊은 것이 아닐까? 마지막 한 번 더 새 말씀을 떠올리면서 마무리. 자, 1번. 학생 1, 선생님 조언을 성찰하기. 오케이. 2번. 학생 1, 식물이 자라는 모습은 안 나와있죠. 식물 이야기는 나와있지만 식물을 심는 것만 말했지 자라는 모습은 안 나왔어요. 2번 후보 물음표. 3번 학생 1, 스스로에게 맞습니다. 뭐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했죠. 4번 같은 문장 선생님 말씀 인용했고요. 5번 자, 처음에는 설렜는데 그러면 투덜댐으로 변해 있었다. 오케이. 나 학생 2 이거 빨리 풀 수 있어요. 자, 이번엔 선배와 밑줄, 옥수수 씨앗 밑줄, 기다렸다 밑줄, 선배 옥수수 동글비 싹 밑줄, 내 옥수수 동글비 싹이 보이지 않아 밑줄, 조마조마 선배 동글비 조급하게 하지 말고 기다려봐 밑줄. 나를 되돌아봤다. 성찰. 왜 그렇게 조급했을까? 나는 평소에 여유있게 기다리지 못하고 결과가 빨리 나오기를 바랄 때가 많았다. 이런 때들은 자, 친구들을 대할 때도 밑줄. 자,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문제점을 성찰하고 이것을 다른 상황까지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맞죠? 친구 만날 때 그랬다. 우정을 쌓기 위해 서로 알아가기 위한 기다림이 필요한데 빨리 친해지고 싶어서 조급해하며 서운할 때 많았지. 그래서 바로 밑에 성급한 마음을 먹지 말아야 되겠어. 며칠 되나 어느새 싹이 올라 있었다. 6번에 2번 식물이 자라는 모습.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지요. 앞에는 심었고 마지막에 자라났으니까. 하지만 학생 1은 답이 안 되고요. 그럼 나머지는 뭐 애매한 게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자, 7번. 이것도 보세요. 동시에 볼게. 읽어봤어. 소감이 어때? 학생 1, 학생 2는 모두 학교 특파 체험 내용 흥미로웠어. 학생 1 느낀 점 진솔하게 마음에 들었어. 학생 2 결과 얻기 위해 기다림이 필요하다. 인상 깊었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기다림만 가지고 목표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 자, 1번. 학생 2의 글에 의문을 제기하며 자, 그 생각하니? 하면서 상대의 생각을 묻고 있다. 맞습니까? 예. 지문은 구체적, 선지는 추상적. 맞죠? 예, 항상 맞출 거세요. 둘째. 그럼 예전에 수영 배울 때 빨리 잘하고, 경험. 맞죠? 예. 그래 싶었지만 생각처럼 되지 않은 적이 있었어. 학생 2의 생각이 난 충분히 이해됐어. 나도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연습했어. 학생 2의 생각이 이해되었어. 공감 또는 긍정적 반응. 그래서 2번 자신의 경험, 학생 2의 글에 공감.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 다시 A. 학생 2의 생각처럼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점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그 과정에도 문제가 있을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고치려고 노력해야지. 3번 학생 2의 글에 담긴 생각을 인정하면서 끊어.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맞죠? 인정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의 생각을 고치는 노력이 중요하지 않을까? 추가. 깔끔하죠? 리안 노력에 따라 목표한 결과를 얻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어. 4번 학생 2의 글과 자기 생각에 공통점이 아니죠. 차이점 말하죠. 나는 계속 노력하면 시간을 당길 수 있다고 생각해. 기다리는 게 더 안 좋아. 이걸 주장하고 있죠. 5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같은 글을 읽고 이해해보니 서로 생각이 있다. 어떤 점에서 비슷하단지 알 수 있어. 자, 좋았어. 그러니까 5번은 마지막에 보니까 대화 나누는 행위 긍정적 평가. 맞죠? 네, 오케이. 답은 4번. 오늘 이야기하다가 잠깐 길어져가지고 종치겠다. 6번 7번. 자, 그 다음 수능 한번 볼까? 자, 이것도 가가 토론이야. 토론. 나가 학생 초고야. 그 뻔하지. 토론 내용이 초고야. 어떻게 반응 그대로냐 뭐 빠진 거 없냐 그런 거 뻔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문제 딱 보시면 4번 문제는 입론을 쟁점별로 정리하는 거야. 입론 쟁점은 논쟁이거든. 그럼 앞에 입론 읽은 뒤에 하면 되겠네. 맞죠? 쉽네. 그 다음에 5번은 A 읽고 답을 줄이고 B 읽고 답을 선택하면 되겠네. 그럼 좋아. 6번은 나를 쓰기 위해서 작성한 과제 학습장이죠. 뻔하지? 과제 학습장 내용이 나의 있냐?
없냐? 달라진 거 없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더 쉬운 게 1문단, 2문단의 위치를 다 잡아놨어요. 이건 뭐 점수 날로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위치 잡아주면요 정답률 80% 이하로 안 떨어져요. 예, 찾기 쉬워서. 쳐봐. 사회자. 인공지능을 면접에 활용한 것이 바람직하다 밑줄. 논제, 네모로 토론을 진행합니다. 찬성측 입론 밑줄. 반대측 반대심의 밑줄. 그 먼저 찬성일에 네모 치고 내가 옆에 뭐라 써라? 입론 써냈습니다. 가자. 인공지능을 면접에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밑줄. 자, 의견을 딱 먼저 말했습니다. 보자. 인공지능을 활용한 면접은 인터넷 접속해서 인공지능과 문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자, 지원자는 시간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면접에 참여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어 좋습니다. 1번 지원자 편리합니다. 시간 공간 구애 안 받는다. 두 번째 또한 또 번째가 2번 회사는 면접에 소요되는 인력을 줄여서 비용 절감에 경쟁이 큽니다. 2번 실제로 인공지능을 면접 활용한 동글배사. 동글배사 뭐요? 사례 전년대비 2억 원을 줄였답니다. 자, 그리고 또 수밖에 있으나 3번 들어갑니다. 기존 방식의 면접에서는 면접관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큰 데 반해서 걸어보세요. 기존 방식 면접관 주관 가능성이 많다. 인공지능 밑줄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밑줄 일관된 평가 밑줄. 자, 이러한 일관된 평가의 객관성 때문에 인공지능을 면접에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자, 면접에 인공지능을 AI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근거 몇 가지? 3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밑에 있는 반대인은 반대신문 알겠죠? 그렇게 반대신문은 3가지를 다 반박할까?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없어. 3가지 중에 하나라도 반박을 치면 상대방의 논리가 뭐야? 많이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하나를 딱 칩니다. 이건 좀 쉬었다 합시다. 자, 2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아까 소리가 너무 크다. 두 번째는 선생님 밑줄 치는 기준을 모르겠던데 밑줄은 어디에 치냐면 핵심에만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경제성과 한번 어디가 포인트예요? 경제성. 하는 효율성과 효율성. 왜 끊냐면 문제 풀 때 위치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포인트만 끊는 거야. 근데 비문학을 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약간 디테일한 문제를 못 풀 수 있죠. 예, 근데 화작은 그렇게 비문학처럼 고도의 그런 걸 묻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안 해도 간단하게 포인트 몇 줄 거면 찾기 쉽게 하는 거예요. 목적이. 자, 이제 가볼게. 활전 일해야지. 이 다구나. 자, 보자. 자, 이제 좀 있으면 꽃이 필 건데. 잠깐만요. 모양이 꼬였다. 잠깐만. 오케이. 자, 갑시다. 자, 찬성일이 3가지를 말했어요. 그죠? 자, 이제 반대신문 갑니다. 반대인 네모치고 옆에서 신문 쓰는 거야. 그래야 찾기 쉽게. 자, 그럼 반대 보자. 밑줄 보세요. 기존 면접에서는 면접관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밑줄. 요거는 앞에 말을 뭡니까? 앞에 몇 번째? 3번째 거에 대해서 일단 뭡니까? 받아들이면서. 자, 하지만 인재를 선발하려면 밑줄 보세요. 오히려 경험이 축적된 면접관의 생각이나 견해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밑줄. 앞에서 말했어요. 객관적인 빅데이터가 좋다 했죠. 아니야. 주관적인 게 더 좋지 않아요? 경험 쌓인 거. 자, 하니까 찬성일이 또 이제 반론입니다. 반론. 뭐라고 했냐? 면접관의 생각이나 견해로는요. 자, 생각이나 견해 밑줄. 잠재력 판단 어려워요. 밑줄. 오히려 보세요. 오랜 기간의 밑줄 정보가 축적된 데이터가 잠재력 판단하는데 더 적합합니다. 밑줄. 자, 그래서 인공지능 면접이 신뢰도가 높아요. 밑줄. 설문조사 나왔다. 예, 자료. 자, 자료에서도 잠재력 파악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면접이 더 높다는 비율이 나왔습니다. 자, A 나왔죠? 자, 5번에 1번.
자, A에 갑니다. 자, 반대 2는 상대 측이 제기한 근거의 적절성의 의문을 제기하며 적합한 사례를 요구한 적 없습니다. 2번 A의 찬성 1은 상대 측의 이의 제기에 반박하면서 맞죠? 네. 자, 자료, 설문 자료를 통해서 주장의 타당성을 강조한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B 안 넣고 5번 A의 찬성 1은 자, 상대측이 언급한 의견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럴 수 있는데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말한 건 뭐야? 안 보이죠? 네. 그래서 아마 1번으로는 답 될 만한 게 2번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들어볼게. 계속. 사회자. 자, 반대측에서 입론해 주세요. 간다. 반대 1 네모치고 옆에서 또 입론. 자, 반대 입론 볼까? 자, 차이는 인공지능 면접을 활용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 주장 던졌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면접은요, 보세요. 일단 기술적 결함이 발생할 수 있어요. 기억. 그래서 면접이 잘 안 됩니다. 자, 원활하지 않거나 중단 밑줄, 자, 불편 준다 밑줄, 면접기의 상실 밑줄. 예, 기술적 결함이 있다. 또한 동그라미 치고 나열됩니다. 니언들합니다. 나열되면 번호맥입니다. 또 인공지능 면접은 또 보세요. 당장의 비용 절감 효과만 주목하면 안 된다 밑줄. 또 계속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밑줄. 그래서 현재의 경제성만 고려하면 미래에 더 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인재를 놓칩니다. 그러니까 경제성도 현재만 따지지 말고 먼 미래를 따진다면 인공지능은 좋지 않아요 이 말입니다. 예, 그 다음 마지막으로 또 세우시고, 자, 디귿. 인공지능의 빅데이터는 왜곡될 수 있습니다 밑줄. 빅데이터는요 사회에서 형성된 정보가 출된 결과물로서 특정 대상과 사안에 치우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사례입니다. 사례. 세모회사는 폐지했습니다 인공지능 면접을. 자, 여기까지 딱 읽고 4번의 쟁점 1. 인공지능 면접 편리한가? 찬성. 네, 때와 장소 관계없다.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오케이. 반대 1. 기술적 결함으로 인한 문제 상황을 제시해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쟁점 2. 면접에 소요되는 인력을 줄여서 경제성이 있어요 하면서 사례를 말했다. 맞죠? 자, 설문조사. 그 다음에 반대 1.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인재를 놓치는 데도 있으니까 장기적으로는 경제적이지 않아요.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쟁점 3. 객관적인가? 자, 4번. 면접관의 주관에 영향받지 않고 일관된 평가 기준 객관적입니다. 오케이. 반대는 빅데이터에 근거하지 않고. 아니죠. 오히려 빅데이터에 근거를 하지 않고 왜곡된 정보로 하니까 객관이다. 아니죠. 반대 1은 뭡니까? 빅데이터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 된다는 얘기거든. 자, 보시면 반대 1의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빅데이터 자체가 왜곡될 수 있거든. 맞습니까? 예. 그래서 빅데이터 자체가 왜곡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해야지. 그래서 답은 그래서 5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B 읽어볼게. 찬성 1. 그 세모회사가 그 인공지능 폐지했댔거든. 찬성 1. 그 세모회사는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면접을 폐지했지만 밑줄 이건 부분 긍정 인정했죠? 폐지한 건 맞아요. 만자 똑같이 치고. 그러나 통계자료 밑줄 자료를 제시합니다. 인공지능 면접 활용은요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건 뭐 부분적 사례밖에 안 됩니다. 반대 1. 경제적인 이유로 인공지능 면접이 활용되고 있지만 밑줄 이것도 인정하고 있어요. 인정되지만 면접의 한계가 드러나면 밑줄 폐지하는 기업이 앞으로 늘어날 겁니다. 아무래도 반대 1보다는 찬성 1이 말을 잘하는 것 같아. 왜? 자료를 뭐야? 딱딱 대고 있으니까. 예. 자, 보자. 5번에 2번 B의 찬성 1은 상대적 진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요청한 적 없고요. 자, 4번 반대 1은 상대층이 제시한 근거 자료의 출처를 확인한 적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반대 1은 상대측이 언급한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추구한다. 틀렸죠? 예, 너무 쉬워요. 답은 2번 됩니다. 다 정답률 90% 됩니다.
자, 이제 6번, 7번 들어가겠습니다. 6번은 익동하면 되고요. 7번은 새로운 문단을 만들거나 새롭게 뭘 쓸 때는 무슨 형 문제랬죠? 새롭게 뭘 만들 때는 무슨 형 문제? 무조건 뭐야? 조건 제시형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빈자리를 채워서 문장을 완성한다. 아니면 마지막 단락을 뭐 새롭게 쓴다. 무조건 조건 줍니다. 그러니까 7번 문제는 쉬운 문제예요. 자, 일단 6번 해볼게. 자, 나를 읽으면서 동시에 풉니다. 나 보세요. 학생의 초고. 자, 토론 후 과제 보세요. 바로 위에. 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밑줄. 자기의 입장을 말합니다. 찬성 반대. 자, 이것을 뭐야? 확장을 해서 밑줄 보세요.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를 주장한다.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 입장을 밝히고 인간과 인공지능 관계를 말할 겁니다. 자, 초고 갑시다. 인공지능을 면접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밑줄 뭐야?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대합니다. 가자. 인공지능 앞에서 면접본하고 진땀 흘리는 인간의 모습은 정말 안타까워요. 미래에 인공지능이 인간의 고유한 영역까지 대신할 거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자, 보세요.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신할 수 있을까? 1번. 왜 1번 했을까? 나열되니까. 또 두 번째 2번 했어요. 인간과 인공지능 관계는 어때야 될까? 2번. 이 두 개를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자, 인공지능 가자. 1번부터 해볼게. 인공지능 네모치고 간다. 자, 도구일 뿐 밑줄. 우리의 도구입니다. 보세요. 인간이 만든 도구인 인공지능이 인간을 평가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 있다 밑줄. 또 바로 밑에 인간을 평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밑줄. 또 바로 밑에 이건 한마디로 주체와 객체가 바뀌는 상황이야. 인간이 만든 도구가 인간을 평가한다. 말이 되냐 그지? 예. 그래서 인공지능 면접은 나는 싫다. 자, 여기까지가 뭐 이야기일까요? 앞에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신하기 뭐야? 어렵지 않은가? 됐죠? 예, 그 다음 거. 인공지능이 발전하더라도 보세요. 인간과 같은 사고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처럼 생각 못해요. 자, 이거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앞에 2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자. 자, 걸어보세요. 인공지능은 겉으로 드러난 인간의 말과 행동은 분석하지만, 부분 긍정. 뭐, 그거는 맞아. 하지만, 보세요. 인간 밑줄. 계속 보세요. 말과 행동의 이면의 의미까지 사고한다. 밑줄. 인간은 그런 걸 다 따지거든. 근데 인공지능 밑줄은 빅데이터를 바탕 밑줄. 오른쪽에 기계에 불과하다 밑줄. 그래서 통계 분석만 한다 밑줄. 그래서 타당한 판단 못한다 밑줄. 이면까지 알 수가 없다. 기계가 타당한 판단을 한다면 머지않아 인간은 기계에 예술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 자, 이건 뭐 보니까 6번에 1번 보니까 보세요. 6번에 기여 논제에 대한 나의 입장을 나는 AI 반대한다 라고 밝히며 인공지능 앞에서 면접 치는 인간의 땀을 뻘뻘 흘리는 모습 맞습니까? 이 문단 인공지능이 지닌 기술적 결함을 근거로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적 결함은 말한 적 없습니다.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말했죠. D건 인간은 말과 행동이 이면에 담긴 의미까지 고려할 수 있으므로 인공지능과 대전다. 맞습니까? 인간은 이면을 고려하지만 인공지능은 그럴 수 없지 않냐? 자, 그 다음에 리얼 인공지능은 사회에서 형성된 정보에 기반해서 결과를 이끌어내는 하나의 기계일 뿐이니까 타당한 판단 못한다. 역시 3문단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본문 4문단 인공지능은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없어 밑줄. 반면 동그라미 치고 그러나 인간 밑줄 의사소통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밑줄. 그래서 인간의 경험이 꼭 바탕이 되어야 할 수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보다는 뭡니까? 인간이 판단하는 게 맞다. 자, 그래서 6번에 5번 타인의 잠재력은 인공지능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회적 관계에서 축적되어 온 인간의 경험으로 판단하는 것이야. 그래서 면접은 뭐야? 인간이 하는 게 맞아. 이 말이죠. 답은 그래서 2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7번. 누가 나 불렀나? 너 소리 났지? 나 부른 거 아니지? 아니죠? 자, 보세요. 나 시끄러워서 조용히 해! 이러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7번. 옛날에 한샘학원에 수업할 때 옛날이죠. 그때, 한 교실에 보통 300명 정도 넘게 앉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실 크기는 이거보다 물론 조금 더 크겠지. 근데 빽빽하게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의자하고 책상이 붙어 있어요.
왜? 뒤로 이렇게 밀면 안 되게끔. 붙어 있고, 그 다음에 한 책상에 2명이 앉아요. 몸이 딱 붙어요,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전부 이러고 앉아 있는 거야. 또 쌤이 학원 다닐 때는요, 붙어 있지는 않은데, 한 책상에 7명씩 앉았어요. 분리되는 게 아니고, 알죠? 쭉 된 책상에 의자 7개. 어떤 일이 뭔지 아세요? 앉아있는 길이가 다 다를 거 아니야. 당기고 싶다. 저기요, 앞으로 좀, 같이 하나, 둘, 셋. 네. 그래서 당깁니다. 왜냐면, 혼자 당길 수가 없잖아. 6명을 당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하고 당겼거든요. 근데, 그때 빽빽한 상태에 여름이었어요. 에어컨도 잘 안 돌고, 진짜 덥고 힘들었어요. 힘든데, 수업할 때 내가 딱 소리를 막 크게, 그때 막 더 크게 냈습니다. 에너지 막 넘치니까 막 했죠. 근데 한 명이 도저히 못 듣겠나 봐요. 참다가 수업 중에 폭발한 거예요. 갑자기 수업 중에 그만 애들 앞에서 갑자기 시끄럽단 말이야! 뭐 수업 중 이쪽 벽 쪽에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뭐라 생각 같아요? 내가 그 말 듣고 뭐라고 생각 같아요? 미안하다 그랬어요. 미안하다. 왜? 이게 스피커 이렇게 붙어 있잖아. 그 학생 딱 바로 위에 스피커가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또 보통 귀가 보면 멀쩡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약간 징징거리는 사람도 있죠. 예,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듣기 싫겠죠. 네. 또 제가 학원 다닐 때는 학원이 애들을 300~400명 쳐집어놓고 에어컨도 잘 안 틀었어요. 우리 학원은 에어컨을 같이 오신다 놓고 냉난방 완비해놓고 냉방 안 틀어요. 전기세 아끼려고. 그러면 땀이 줄줄 흘러요. 그래서 내가 기억이 나요. 수업 중에 그 선풍기를 튼 거야, 대신. 대형 선풍기 알죠? 싹 나가면서 합니다. 근데 애가 참지 못해서 수업 중에 신발을 집어 던졌어요, 여기다가. 근데 그때는 막 그 구타가 많았던 시대니까 갑자기 선생님이 애한테 막 패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근데 지금 생각이 이해가 돼요. 그래도 참다가 폭발한 거예요. 너무 더워가지고. 네. 그래서 아까 시끄럽다 말하니까 또 시끄럽단 말이야! 이제 그럴까봐, 조심스럽게. 아세요? 그 학생 너무 웃겼어요. 갑자기 막 소리 확 지르더라고요. 그리고 학원 다닐 때 웃긴 일 많았어요. 고등학교 3학년 오후에 수업할 때 수업 도중에 갑자기 우당탕탕 한 거야. 싸움이 붙은 거야. 수업 중에. 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자리가 책상이 짧잖아 이게. 왜? 바짝바짝 붙여야 되니까. 최소한 안 넓어. 책이 자꾸 등을 찌르는 거야. 먼저 앞에 학생이 등을 찌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학생은 하지 말란 거고 자기는 뭐야? 하고 싶어 했냐 그지? 그래가지고 둘이 싸워가지고 우당탕탕 해가지고 강의 도중에 마이크 놓고 달려가서 애들 막 싸움 말린 적도 있었고 또 한 번은 이제 좀 이렇게 몸이 안 좋은 애들 있죠. 한 번씩 간질병이나 있는 애들 있죠. 거기에 쓰러진 애들 있었어요. 그래서 애 막 주물고 또 병원 부르고 막 하여튼 오래 강의하다 보니까 별로 특이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럼 또 그런 병이 없어도 애들 너무 안 되면 어때요? 산소가 부족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핑 돌아 쓰러진 경우도 있고. 쌤이 어느 정도 옛날에 성실하게 했냐면 8년 동안 단 한 번도 예고 휴강도 안 했어요. 쉰 적이 없어요. 휴강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8년 동안. 신문 났습니다. 그것도 기사 나왔어요. 8년간 단 한 번도 휴식이 없면서 할머니 돌아가신 날도 못 갔어요. 계속 강의했거든요. 그러니까 강의에 거의 미쳤죠. 완전히 빠지면 끝난다는 생각에 강의를 빠진 적이 없어요. 제가 강의에 빠진 날은 언제냐 딱 기억나요. 제가 CF 한번 출연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2달 전에도 CF 했는데 내가 거절했잖아요. 광동제약. 광동제약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청소년들을 위한 약을 판매하나 봐요. 그래서 내가 안 한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원래 꾸준하게 많이 들어왔어요. 핸드폰 광고 들어왔고 그다음에 홍삼 청소년 홍삼 정관장 누구 듀오백 의자 등 딱 받쳐주는 의자 또 뭐더라 들어오고 마지막 제일 좋았던 게 있어요. 이건 진짜 하고 싶은데 자동차 광고. 와, 그걸 하고 싶은데 그것도 꼭 참았어요. TV 광고도 있었어요. 컴퓨터 모니터. 그건 옛날에 했습니다. LG에서 연락 왔었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광고 회사에 이 쌤 이름이 올라가 있나 봐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출연료가 얼마냐니까 저는 이제 한 번 가면 3천만 원이래요. 낮은 거죠. 그러면 낮은 건 아니지만 대 연예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3천만 원 정도랍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처음에는 이제 예 할게요 이렇게 해서 뭣도 모르고 얘기합니다. 예 할게요. 그 출연료는 그냥 불의 토끼로 하겠습니다. 그쪽에서도 그래요 하고 되게 좋아합니다. 왜? 아무래도 회사 이미지도 좋아지고 하니까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했다가 또 이제 고민해가지고 안 할래요 이렇게 일어납니다. 왜냐면 마음은 하고 싶은데 학원 강사가 자꾸 이렇게 CF나 다른 데 자꾸 들락거리면 이게 학원 강사의 이미지가 사라지고 방송인이 됩니다. 그 대표제가 설민석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원래 연극영화과 출신이니까 방송에 꿈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무한도전도 나가고 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방송 출연 웬만하면 안 합니다. 교육 쪽 아니면 잘 안 합니다. 그 딱 방송 제대로 나온 게 딱 2번. 한 번은 공부의 비법? 제일 처음 할 때. TVN에서 처음 할 때, 그때가 2% 시청률 넘으면 대박이라 했던 때거든요. 그때 2점 몇 프로 나왔어요. 그래서 완전 대박 쳤어요. 한번, 그거 한번 광고 찍은 게 한번 예능 한번 했고, 근데 그 교육 프로라서 나왔고, 두 번째 한 게 2016년. EBS 다큐 프라임, 그 7부작, 시험의 기술. 들어본 적 있죠? 기술이에요. 거기에 제가 2부작에 출연해요. 그러니까 시험에는 기술이 필요하냐? 문제입니다. 시험에는 기술이 정말 필요합니다. 예. 왜냐면 항상 뭐든지 일할 때는 목적에 맞게 일하거든요. 여러분 시험 보는 거는 자신의 내면을 수용하기 위해서 시험 봐요? 손 들어보세요. 그런 학생 있는지. 꺼져라세요. 그거 아닙니다. 시험은 내면을 수용한 게 아니고 점수 따서 합격하기 위한 거예요. 목표가 이미. 이번 배웠잖아. 작년인가 재작년 수능에 과거제 이야기 기억나죠? 인문지문에. 작년 6월 달에. 과거제가 옛날부터 중국부터 있었는데 이 과거제의 문제점이 과거로 해서 사람을 뽑으니까 문제점이 인격을 위한 공부를 안 하고 맨날 합격을 위한 공부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격을 위한 공부와 그 사람의 내면을 알기 위해서 지금 우리 학종처럼 추천 제도라든지 맞죠? 그 사람 한번 써보고 판단하는 거로 그 때문에 나와 있었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내면을 수용해서 도덕적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시험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학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점수를 잘 따기 위한 딱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야 되고 나중에 대학을 가서 나는 노자 사상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때부터 이제 수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학문은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공부의 목적을 잘 보셔야 된다. 이걸 잘 공부해서 도덕적 수양을 닦겠다. 그건 대학 가서 하시고. 지금 일단은 대학 가기 그러니까 이게 기법이 필요하죠. 그때 한번 기법 이야기 해줬나? 홀수 짝수 이야기. 한번 하나 힌트 줄까? 힌트? 요즘은 홀수 얘기도 있던데 수능 볼 때 홀수 짝수 있죠? 선지 배치 이야기 해줬나? 선지는 여러분 이렇게 배치되죠. 주로 이렇게 배치됩니다. 자, 일단 물어볼게. 우리 45문제죠. 그럼 1번이 9개, 2번이 9개, 3번이 9개, 4번이 9개, 5번이 9개. 이렇게 돼 있을까? 안 돼 있을까? 네, 돼 있습니다. 거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4번이 연장으로 너무 많이 놓으면 학생들이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도 지우게 돼요. 그런 거는 너무 학생한테 억울하지 않냐, 그치? 몰라서 틀려야지. 숫자가 많다 해서 헷갈리면 안 되죠. 그래서 골고루 배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숫자 세보시면 거의 맞아요. 그래서 초상위권 학생들은 굉장히 도움됩니다. 내가 한 문제를 모른다. 그럼 쭉 뒤져보니까 4번이 부족하다 하면 거의 4번이 맞아요. 근데 어중땡이 학생이 하면 큰일 나는 거 알지? 그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예. 자기가 앞에 문제 푼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거 재밌는 게 요렇게 배치하니까 제일 긴 게 답이야. 그건 내신이고요. 수능은 왜 이렇게 배치할까? 아름답게 하려고.
균형감을 주려고 이렇게 변신해요. 근데 답이 2번이죠. 근데 짝수 홀짝은 문제는 보통 6개에서 8개 정도 달라지거든요. 8개 정도. 근데 한 번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경우는 뭘까요? 홀짝을 바꿔야 되잖아. 그러면 홀수가 2번이면 짝수는 뭐 1번도 되고 이렇게 하면요. 글자 수도 안 맞고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요거는 반대로 2는 내려옵니다. 여기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답은 요리 가고 요 답은 요리 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게 뒤집어져 있으면 절대로 가응 때 3번은 답이 안 돼요. 거짓말 같으면요. 짝수형 홀수 다운받아서 뒤집어진 거 전부 조사해서 3번 답이 있으면 가져오세요. 없어요. 예. 요걸 내리고 요거 올리기 때문에 3번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딱 뒤집어져 놓으면 일단 3번은 아니다 생각하면 일단 확률 20%는 맞죠? 몇 프로죠? 20%인가? 20%는 빼게 됩니다. 그게 어디야? 그래서 옛날에 볼 경제지문 중에 답이 1번인데 3번 오답이 엄청 많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거였어요. 그러면 그 학생은 억울하지. 이것만 알았더라면 1번 답을 했을 건데. 예. 이런 것들도 다 이게 출제할 때 이런 것들, 이런 기술을 아는 것도 뭐야? 이런 기술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또 아침에 국어만 계속 공부하면요. 한 2달만 지나도 한 달 동안 다른 과목 공부가 잘 안 돼요. 국어만 잘 됩니다. 혹시 그런 경험 해본 적 없나? 특정 시간에 그 과목만 계속 하면 다른 건 잘 안 돼요. 그래서 점심 먹고 난 뒤에 잠 올 때 계속 영어를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아침에 국어만 하고 중간에 수학은 뭐 언제 하고요. 예. 아침 점심만 이렇게. 그럼 아침에 국어를 계속 하면 되게 좋습니다. 예. 그러면 시험 때 내가 그래서 내 친구가 그걸 알려줘가지고 삼수할 때 써먹어 봤거든. 근데 우리 때는 국어가 75점 만점인데 문과 75, 이과 55. 수학은 바뀌었어. 수학은 문과 55, 이과 75야. 근데 이 75에서 60점이 넘으면 서울대거든. 저는 사실 국어 영어는 서울대 점수죠. 수학이 안 좋아서 원래 한양대 성대는 한 과목이 안 좋아서 오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수학이 안 좋아서 이제 한대까지 오게 된 건데 이게 수학이 좀 약했죠. 국어는 되게 강했어요. 항상 60 한 2, 3점을 유지했었어요. 그래도 70점은 한 번도 못 넘어갔죠. 또 그때는요 주관식이 30%. 그 중에서 몇 문제는 서술형입니다. 한두 문제는. 그리고 한문도 있었어요. 한문 쓰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75점 받기가 굉장히 어렵죠.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시험 당일날 한 맨날 62.3점? 진짜 못 보면 이제 58 받을 때도 있고 거의 60몇 점 받았는데 시험 당일 제가 71점 받았어요. 거기서 제가 아침에 국어하는 게 참 효과 있구나 느끼고요. 예. 그래도 규칙적으로 딱. 그다음에 밤이나 뭐 저녁에는 마음대로 공부하고. 예. 그러니까 수험 시간표에 약간 맞춰주는 건 되게 좋아요. 딱 2개만 국어하고 영어. 근데 밥만 먹으면 잠 안 와요? 밥만 먹으면 잠 온다고 해보세요. 예, 약간 노인화된 애들인데. 원래 할아버지 할머니 맨날 밥만 먹으면 자잖아요. 예. 근데 어린아이들은 소화력이 좋은 학생이에요. 왜? 밥만 먹으면 몸에 있는 온 피가 위장으로 막 가는 거야. 소화를 빨리 시키려고. 그러면 머리에 이제 뭐가 부족해요? 피가 부족하죠. 그래서 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저도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따라할 필요는 없는데 저는 아침, 저녁을 잘 먹었고 항상 잘 먹었고 저녁을 특히 잘 먹었어요. 아침도 잘 먹고 점심 때는 항상 OS 빵 있죠, 그게. 그거 안 하고 커피 한 잔만 딱 먹었어요. 먹고 그 다음에 딱 무조건 10분 잤어요, 이렇게. 근데 뭐 10분 자고 일어나는 거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그냥 마음을 놓고 퍼지러지니까, 그렇죠? 그러면 계속 자요. 허리도 아프고 이렇게 잡니다. 딱 일어난다. 만약에 내가 10시에 잤다. 그러면 10시 10분에 일어나야 되죠. 그럼 항상 이렇게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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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 뒤에 끈다.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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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 뒤에 끈다. 시계바늘 이렇게, 시계바늘 이렇게. 아니 진짜로 그렇게 암시를 하고 딱 자면요 정말 10분 안에 딱 깹니다. 맞아.
네, 맞다니까. 근데 딱 깨는데 깼을 때 개운하질 않아요, 처음에. 왜? 짧으니까. 이러죠. 드자자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할 때 남자니까 나는 수건 목에 딱 걸고 비누 딱 들고 세면장 갑니다. 이렇게. 이걸 몸에 습관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세면장에서 세수를 물을 한 4, 50분 튀겨요. 계속. 너무 좋아요. 피부에도 짱입니다. 여드름 다 사라집니다. 진짜 비누칠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계속. 한번 서서히 끕니다. 이렇게. 그 시간 딱 지나면 개운해져요. 공부 잘 됩니다. 그거 맛들이면 10분씩 자는 거 진짜 많이 써먹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10분 자는 게 시험 당일날에도 점심 때 10분 잤어요. 왜? 그만큼 몸에 익어서 시험 당일날 그 긴장감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놨거든. 효과 짱이 짱. 그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잘 만들어 보세요. 딱 10분 되겠다, 10분 되겠다, 시계반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정말 깹니다. 그렇게 하면.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고 자면 정말 잠 못 자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대로 잡니다. 그대로 잡니다. 딱 깹니다. 근데 그냥 퍼질러 자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일어날 때 너무 힘들고 몸이 부담스러워서 안 돼요. 재밌는 얘기 너무 많은데. 추석 때 공부 하나도 못한 얘기 해줬나? 아니요. 고2 때 공부 못했댔잖아, 고등학교 때. 이번 중간고사 잘 봐야 되겠어. 추석 때 시골 안 간다. 당일날만 갔다 온다. 그 추날 한 3, 4일 쉬잖아요. 독서실 가서 밤새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제가 독서실에 가방 들고 갔는데 쌤 어릴 때만 해도 추석을 세는 사람이 아주 많았어요. 전부 고향 갑니다. 그 독서실 딱 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야. 지금 같은 독서실도 아니고 그냥 잘 수 없는 맨바닥 있죠. 알죠? 그냥 콘크리트 바닥에 칸막이 있는 것만 쫙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저는 8시쯤 갔거든. 할아버지만 입구에 앉아 있더라고. 밤새려고 그래요. 네, 할아버지. 갔어요. 한다는데 딱 있다 보니까 아니야. 밤샐 건데 지금부터 공부하면 새벽 2시쯤 되면 배가 고프겠지? 그러면 그때는 문 닫을 거 아니야. 편의점이 없을 때니까. 그래. 미리 과자하고 사놔야 되겠다. 이제 나간 거야. 나가서 과자하고 너무 행복하죠. 밤새기 전에 과자 준비하는 거. 과자하고 음료수하고 준비해서 책상 앞에 책꽂이도 책도 착 세워놔. 밤새도 공부할 책을 착 세워놔. 국어가 먼저니까 국어를 이쪽에, 수학은 이쪽에. 과자는 공부를 이렇게 할 거니까 과자 위치는 왼쪽. 이렇게 되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부해야지. 벌써 1시간 지나서 9시야. 근데 9시도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9시간 동안 버티면 분명히 새벽엔 잠이 올 건데. 그래. 차라리 지금 엎드려서 자고 12시에 일어나서 몰아치는 게 좋겠다. 내가 왜 이 말을 하세요? 나를 보면서 본인 느껴라고. 그래서 9시에 잤습니다. 자기 전에 먼저 처음에 공부를 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불이 너무 밝은 거야. 아니야. 내 자리에만 불이 들어와서 집중도가 높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다 의자 넣고 올라가가지고 형광등을 다 뺐어요. 다 빼고 내 앞에만 불빛 떨어지게 해서 깜깜하게 해가지고 하는데 아까 이제 잠이 오기 시작해서 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엎드렸어요. 딱 일어났는데 12시 반쯤 됐어요. 어떤 상태로 일어나셨어요? 12시 반에? 허리 너무 아프고 너무 춥고 왜냐면 추석 때는 춥잖아. 창문도 들근들근한 창문이거든. 이중 창문도 아니고. 집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 가방을 샀어요. 가방을 들고 내려가는데 2층이었거든요. 1층이 이렇게 접이신 문 있죠. 드르륵 접히는 거. 잠겨 있는 거야. 바깥에서. 할아버지!
할아버지 퇴근한 거야, 잠궈놓고. 그 다음날 추석이니까. 그때 내가 밖에서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추석 전날 밤이니까. 그때는 아무도 없어요. 큰일 났잖아. 이제 밤을 어떻게 보내? 이제 공부하겠다는 생각보다 이 밤은 뭐야? 어떻게 보내지로 바뀐 거야. 그래서 올라가서 안 되겠다. 잠을 자야 되는데 바닥에 잘 수 없고 어떡하지? 딱 보니까 창문에 소리 들릴까봐 스티로폼을 막아놨거든. 스티로폼. 그걸 다 뗐어요. 바닥에 침대를 만들었어요. 만들고 몇 개 부셔서 베개 이렇게 만들고 덮을 게 없는 거야. 하다 보니까 이게 휴지통에 신문지가 있어. 노숙자 됐죠. 그거 꺼내가지고 덮고 이제 잡니다. 밤에 자는데 서점 빼니까 이제 바깥에 그림자 보일 거 아니야. 막 가로등에 기가니까 가로등에 바람이 흔들리니까 가로등 불빛에 막 나무가 흔들리니까 무섭고 창문 치고 막 잠을 깼다 안 깼다 막 계속 그래가지고 잠을 잤는데 막 반수면 상태였는데 새벽에 접이신문이 열리는 소리 들려. 할아버지가 온 거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짐을 세가지고 이제 아침 6시에 탁 내려가니까 할아버지가 밤샜어! 그래요. 예, 하고 갔죠. 그리고 그 다음날 추석 때 하루 종일 잤어요. 네, 이게 공 못한 애들의 뭐야?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네, 할아버지는 아마 내 간디에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형광등 다 뽑혀있고 수치아 돈 다 박살나고.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랬던 기억 나요 안 나요? 비슷하게 그렇게 공부 안 하고 그런 적 있죠? 여기서 그걸 딱 고치기 때문에 점수가 올라갈 수 있다. 이제 알겠죠? 예. 하여튼 내가 그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7번. 자, 1문단에서 제기한 첫째 물음에 대해서 너의 입장을 드러내야 될 것 같아. 1번.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기억. 너의 입장을 드러내라. 두 번째, 이 문단에 썼던 두 단어를 활용해서 인간과 인공지능 관계를 드러내라. 니은. 그럼 이 문단에 두 단어가 뭐와 뭘까? 인간과 인공지능과 관련된 단어가 두 개 있어. 뭘까? 예, 있어. 뭐? 주체, 객체. 그럼 주체, 객체 찾아보자. 자, 하나씩 해서 답을 주다. 1번, 틀렸습니다. 없습니다. 2번, 없습니다. 3번, 객체가 있습니다. 답은 4번 오면 압축. 쉽죠? 그 다음에 기억을 동원해서 뭐야? 너의 입장, 뭐야? AI 반대한다. 몇 번? 4번.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쉬운 문제죠? 예, 그 다음 거 장문. 장문에 이제 어려운 게 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 2009학년도 6월이죠? 해볼게. 자, 장문이 어렵습니다. 요거는 좀 쉬운데 오늘 공부할 게 좀 있어요. 볼래요? 자, 앞에 봐. 초고 나왔지. 학생이 봐. 글을 쓰기 위해 떠올린 생각 나왔죠. 그럼 떠올린 생각이 이 초고에 뭐야? 있냐? 없냐? 100% 물어봅니다. 그게 8번 문제야. 알겠죠? 그러려면 이 위에 떠올린 생각의 핵심 단어의 밑줄을 잘 꺼야 어때요? 내가 글을 읽으면서 뭐야? 있남나를 빨리 확인할 수 있겠지. 예, 그래서 빨리 꺼냅니다. 기억 보세요. 학생들 밑줄, 사각 밑줄, 논란 밑줄. 빨리 볼게요. 니은. 사각의 본질 밑줄, 주제, 의식 밑줄, 티귿, 시청자 밑줄, 사각 밑줄, 흥미 밑줄, 원인, 네모. 자, 리얼, 사각 밑줄, 실제 역사 밑줄, 관심 유도 밑줄. 자, 미음, 역사 사실 반영 전도 밑줄, 사색의 유형, 유형 네모. 유형은 종류입니다. 자, 이렇게 풀면 되고, 그 다음에 9번 문제 딱 보니까 고쳐서 마지막 문단을 고려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은 하니까 마지막 문단을 좀 수정하자 이야기죠. 그럼 물어볼게. 그럼 이 초고의 마지막 문단이 괜찮다? 좀 이상이 있다? 이상이 있다 이 말이야. 읽을 때 초고가 좀 엉터리다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죠? 신경 쓰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 문제는 자, 보기의 관점에서 A를 비판한다. 이런 비판 문제 약하죠? 약하잖아, 솔직히. 비판 문제, 좀 아마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비판 문제 잡는 법을 이따 알려줄게요. 요거는 내가 A 읽고, 자, A 읽고 바로 풀면 됩니다. 자, 갑니다. 자, 총을 볼게. 드라마, 땡땡, 인기 끌면서 사극. 자, 학생들 사이에 논란 밑줄. 실제 역사와 다르지만 괄호 재미있었다 밑줄. 또 이런 반응 1번. 또 두 번째, 하지만 수업에서 배운 거 너무 달라서 불편했어 2번.
이런 반응을 지켜보면서 자 사극의 본질 밑줄 기역, 사극의 역할 밑줄 니은, 이 사극의 본질과 사극의 역할을 생각해 보겠다. 그럼 안 봐도 뻔합니다. 본문에는 사극의 뭐야? 본질과 사극의 역할에 대해서 말을 할 겁니다. 자 A 갑니다. 자 먼저 기역 보세요. 논란이 있었다. 맞습니까? 예. 자 그럼 A 해볼게. 사극은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소재로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든 자 믿으세요. 허구적 창작물이다. 뭐 사실이다 거짓이다. 거짓이다. 따라서 동그라미를 두세 바퀴 치고 사극의 본질 내모는 믿으세요. 상상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를 통해 구현 밑줄 그런 주제의식 밑줄. 사극은 상상력으로 만든다. 사극에서는 허구를 통해 자 허구 밑줄 가치 있는 의미 담는다 밑줄 시청자의 공감 밑줄 이게 중요한 거지. 괄호 보세요. 역사적 사실과 얼마나 잘 부합하느냐 괄호. 왜? 포인트가 아니니까. 이게 뭐 중요하지 않다 밑줄. 자 요거 읽었죠? 자 일단 위에 딱 보세요. 니은 사극의 본질은 주제의식 맞습니까? 예, 방금 읽었죠? 예, 허구적 상상력 이야기 나올 때 그죠? 예, 오케이. 자 이제 10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 그럼 보기의 관점에서 A를 비판합니다. 이럴 때는요 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전혀 넣지 마세요. 오로지 뭐만 보기의 생각만 가지고 비판하세요. 이 말이야. 그럼 보기를 잘 보셔야 돼요. 봐. 그리고 또 하나 이 문제 잘 보세요. 이 문제는 자 보기가 이거는 비문학에도 적용됩니다. 보기가 있는 긍정 발문의 문제죠. 예, 알맞은 것은 물었죠. 보기가 있는 긍정 발문의 문제는요 어떻게 답을 내냐. 내가 발문에 적힌 대로 답을 구해서 선지에서 가까운 것을 바로 고른다. 자,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되면 나머지 선지는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답이 나오면 바로 끝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쓰면서 들으세요. 원래 적절한 것은 하고 물으면요 교수가 답을 먼저 정해요. 답을 먼저 만든다고 선지 만들고 이 답을 기준으로 글자를 살랑살랑 바꿔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를 읽으면 읽을수록 선명해질까 더 헷갈릴까? 헷갈리게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적절한 것을 물 때는 자꾸 선지를 계속 보면 계속 헷갈려요. 그래서 100% 알지만 이런 거는 거의 한 95% 적용돼요. 보기에 있으면. 그때는 내가 답을 만들어서 바로 고릅니다. 내가 보여줄게. 자, 보기 보세요. 사실로서의 역사 밑줄 1번. 상상의 산물로서의 허구 2번 등 두 가지가 사극의 본질이야. 밑줄 사극 본질 네모. 아까 A는 뭘 했어요? 두 가지야 아니면 상상이야? 그거는 상상만 말했지. 얘는 두 가지가 본질이래. 벌써 다르죠? 네, 그래서 그중 이때 이제 그중은 붙여 쓰는 거야. 띄어 쓰는 게 아니야. 근데 이중 저중은 띄어 써요. 웃기죠? 이거에서 그중 붙여 쓰고 이중 저중은 띄어 써요. 또 저번 주 할 때 뭐야? 띄어서 붙였을까? 붙였어요. 그다음에 다음 주는 붙였습니다. 근데 이번 주는 띄었습니다. 그냥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거 잘하시면 우리말 교육이 나갈 수 있어요. 누가 나보고 나가라 하더라고요. 제가 꺼져라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 나가서 가비가 이기면 당연한 거고 저면 개쪽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 게 많아서 나가면 안 돼요. 근데 한 번씩 해보면 뭐 한 번 내가 이길 때도 있어요. 근데 장난 아닙니다. 그 띄어쓰기 진짜 어려워요. 희한한 거. 보잘것없다 붙여서 띄었어요. 띄었어요. 아닙니다. 붙였습니다. 보잘것없다 전체 붙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다음에 영수가 난 너밖에 없어 할 때 밖에는 붙여 띄워. 이거 작년인가 저희가 시험 나왔어. 밖에는 조사화돼서 붙였었거든. 근데 여러분 봐요. 엿먹이고 싶다. 너 밖에 나갔다 와. 이때 밖에는 붙여서 띄웠어요. 그때 띄웠습니다. 왜? 아우트니까. 너밖에 없다 할 때 밖에는 only. 이런 뜻은 조사가 돼서 붙였지만 너 밖에 나갔어. 어머야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공무원은 그런 거 시험 나요. 쪼잔하죠. 그래서 공무원은 쪼잔해집니다. 아 농담입니다. 그건 농담이에요. 자 그래서 그중 이렇게 그중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사전은 자신의 정체성 본 모습에 멀어짐으로 믿죠. 자 침으로 이렇게 물어 서면 지기 때문에 그래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믿죠. 이를 위해서는 자 한다.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을 유지하고 1번 앞에 역사 사실 또 밑에 상상력을 또 발휘한다 2번. 그럼 보기는 어때요? 아까 A는 상상력이 중요됐고 보기는 뭐야? 둘 다 중요하죠. 그러면 보기 관점에서 A를 비판해봐. 역사는 뭐야? 상상력만 필요한 게 아니야. 사실을 바탕으로 상상력이 뭐야? 함께 있는 게 중요해. 자, 이런 말과 가장 가까운 걸 바로 골라보세요. 몇 번이 보세요? 3번. 답 3번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볼 필요 없어요. 이렇게 바로 잡아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좀 더 어려운 비판해 줄게. 자, 보세요. 예문으로 바로 끝내줄게. 아침에 국어영역 30분씩 하면 서울대 간다. 자, 이거 비판해볼까? 자, 첫 번째 비판할까? 자, 아침에 국어영역 30분씩 해도 서울대 뭐? 못 간다. 이러면 틀려요. 왜냐? 이거는 비판이 아니고 뭘까요? 부정이거든. 부정은 비판이 아니야. 비판은 그 사람의 주장 중에 약점을 딱 공격한 거거든. 그 약점을 알려면 어떻게 할까? 아니면 제대로 더 비판해볼까? 자, 보세요. 아침에 상위 개념을 찾는 거야. 상위 개념 뭐야? 하루죠, 하루. 1년 그러지 말고 항상 바로 위에. 하루. 그럼 하루는 뭐로 나눠져요? 새벽, 아침, 점심, 저녁, 밤이 있겠죠. 맞죠? 그럼 이거는 일단 아침 썼으니까 이 아침을 뺀 나머지를 보라고. 야! 저녁에 공부해야 효과 있는 거야? 이게 비판이에요. 그 약점, 빈자리를 공격해야지. 부정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아침에 30분씩 국어 보면 서울대 갈 수 있어? 웃기고 있네. 새벽에 해야 돼? 이게 비판이야. 그럼 또 요것도 해볼까? 국어 이걸 가지고 비판해봐. 예. 영어 영역을, 수학 영역을, 수리 영역을 잘해야 서울대 갈 수 있는 거야? 이게 비판이지. 국어 영역 잘 마무리해도 서울대 못 가? 이거 부정이에요. 알겠죠? 요거 비판해볼까? 뭐야? 3시간씩 해야 돼! 알겠죠? 이게 비판이야. 그러면 이제 비판해봐. 실제 수능에 나온 거. 칸트 철학. 칸트는 말합니다. 인간은 사회성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간의 실제적인 문명과 이런 여러 가지 문화의 발전은 인간의 반사회성 때문에 생긴 겁니다. 반사회성은 이제 뭉치는 거 아니죠? 이런 거. 인간은 갈등, 정오, 경쟁심, 이기심, 이런 것들이 인간을 전부 다 열렬하게 만들었고, 이런 마음 때문에 뭡니까? 더욱더 문명이 발전해서 인간은 이렇게 문화를 이루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발전은 반사회성으로 이루어진 것이야! 이 말을 반박해봐. 선지 나왔습니다. 1번. 반사회성으로 인간의 발전이 아니야! 전부 그거 써갔다. 박살났습니다. 그 부정. 자, 반사회성의 나머지 부분이 뭐지? 사회성. 그럼 웃기고 있네. 인간은 뭐? 사회성으로 발전하는 거야?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이제 쉽죠? 한 번도 못 배웠죠? 이걸 가르쳐 준 셈이 없어요. 이 간단한 건. 이렇게 비판은
그 주장의 상위 개념 카테고리의 나머지 부분. 이 카테고리가 봐. 아침이다. 하루라고 하는 카테고리의 아침이 아닌 나머지 부분을 딱 때려서 하는 거지. 뭔지 알겠죠? 자, 여자가 좋은 대학교 많이 갈 수 있어? 비판해봐. 남자가 많이 가는 거야? 이랬지. 여자가 간 거 아니야? 이거 부정이다 말이야. 그 부정 틀렸냐? 아닙니다. 부정을 만약 하게 되면 부정한 뒤에 근거를 대야 돼요. 여자가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남자가 많이 가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제 알겠죠? 예. 근데 부정까지 필요 없어. 어쨌든 반박은 바로 들어갑니다. 자, 대충 알겠죠? 오늘 중요한 거 배웠어요. 비판은 상위권용입니다. 자, 그 다음 거. A 다음에. 사극에서는 실존 인물의 새로운 성격을 부여하거나 실제는 실제 존재하지 않은 인물을 등장시켜. 자, 보세요. 실제 존재하는 인물 밑줄 극적 긴장감, 즉 재미를 더욱더 줍니다. 이러한 점은 자, 보세요. 시청자가 사극에 공감하고 재미를 얻게 하는 요인이다. 밑줄. 그렇죠? 예. 가짜로 꾸미니까. 또 실제 역사, 자, 느끼는 요인이고, 또 두 번째, 실제 역사에 대한 관심도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가짜를 가지고 허구적으로 쓴 역사에 관심을 갖다 보면 실제 역사에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다음, 그리고 이러한 관심은 역사에 대한 탐색을 이어져 과거의 지식적으로 존재하던 역사를 현재에서 살아 숨쉬게 할 수 있다. 위에 보세요. D건 사극의 흥미 갖는 원인. 그 다음에 리얼 사극은 실제 역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한다. 맞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 마지막 문제 고쳤습니다. 자, 잡아. 우리는 실제 역사 속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현재의 삶을 성찰하며 지혜를 얻는다. 밑줄 1번. 실제 역사 네모. 한편, 동화 세 바퀴, 한편 나머지 하나. 사극 네모. 2번입니다. 사극을 통해서 감동과 즐거움을 얻는다. 밑줄. 이처럼 물결. 앞에 정리합니다. 실제 역사 1번. 사극 2번은 보세요. 저마다 가치가 있다.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전부 다 뭐 이야기만 어느 쪽을 중시했어요? 사극은 뭐? 사극 쪽에만 주로 얘기했고, 특히 상상력 쪽에 주로 얘기했죠. 이상하죠? 그래서 밑에 봐. 초고의 마지막들은 네모를 수정해야 글의 목적. 글의 목적이 뭔지 면해보세요. 사극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잘 드러난다. 그러면 9번 문제. 요거는 보기는 없지만 본문에 있는 걸 보기로 본다면 이것도 내가 답을 바로 잡아 나가면 됩니다. 뭐라고 쓰면 될까? A에. 자, 이거는 뭐가 포인트예요? 예. 사극은 실제 역사를 바탕으로 한 쪽보다 그죠? 상상력 쪽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포인트를 두는 식으로 마무리가 돼야 되지. 자, 그에 가장 가까운 말 고르면 됩니다. 몇 번? 2번. 이제 알겠죠? 이렇게 바로 찾는 겁니다. 답이 바로 나와요, 바로. 이게 정답률 79%. 10분은 88%. 8번은 자동으로 답은 5번 됩니다. 사극의 종류는 나눠진 적 없습니다. 되게 쉽죠? 자,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종 치지 않았어요? 예. 종이 이렇게 조용하게 쳐요. 예. 자, 좀 쉬다. 예. 2019학년도 9월입니다. 자, 요것도 뻔하지. 첫 번째가 학생의 생각. 똑같죠? 예. 요것도 분명히 익동치는 문제 첫 번째 나올걸? 예. 8번 딱 나와 있잖아요. 가해 학생 생각이 나의 반영된 것은 이거 아닙니까? 익동이고, 자, 9번 중요합니다. 펼쳐보세요. 자, 이때 보자. 자료가 나오는데, 9번에 이 문제가 자료 제시형 문제죠. 자료 제시형 문제다. 자, 자료 제시형 문제는 꼭 자료를 먼저 봐야 됩니다. 먼저 분석하는데, 자, 천천히 할까? 조금 빠르게 할까? 천천히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겠죠. 좀 빠르게. 이때 분석할 때 제일 첫 번째 방법은 뭐냐? 네. 자료를 먼저 분석할 때는 항상 소제목을 되게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높은 퍼센트 비율,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소제목을 잘 보셔야 돼요. 소제목. 그다음 소제목은 딱 나올 때마다 이렇게 네모 치시면 되게 유리합니다. 이렇게. 자, 먼저
기억 보기의 첫 번째 소제목 뭘까? 일단 우리 학교 설문조사 네모. 예. 그 다음에 기억 다시 어느 거? 기부하지 않는 이유 밑줄.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줄만 끄대면 안 됩니다. 아, 기부하지 않는 이유구나. 첫 번째가 관심이 없다. 아, 그럼 관심 없었어요? 글자에 동글빼기. 방법 모르다 동글빼기. 아, 이 두 개가 포인트네. 두 번째, SNS 이용 빈도 밑줄. 아, 주 4회 이상 동글빼기. 아, SNS를 많이 이용하는구나. 여러분 SNS 다 했죠? 예. SNS는 뭘 말하죠? 뭐 트위터나 뭐 얼굴책 또 뭐죠? 또 또 뭐지? 카톡도 되나? 또 그거 뭐지? 인스타? 인스타 많이 선생님도 인스타 많이 하던데. 그 인스타는 보니까 너무 가식적이던데. 사진 같은데 보니까 막 어떤 사람들은 막 가짜 집에 가가지고 찍어서 막 자기 집인 양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보면 막 자동차 타면 괜히 이제 포르쉐 마크 같은 거 보이게 하면서 핸들 딱 쳐가지고 자기 시계와 포르쉐 마크가 이렇게 그렇게 자꾸 찍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일까 없는 사람일까? 없는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은 그렇게 돈 자랑을 잘 안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을 자랑하고, 특히 어떤 사람 벼락 부자 된 사람들, 벼락 돈을 부자보다는 벼락으로 잠깐 번 사람들. 그래서 뭐 비트코인, 주식, 아니면 갑자기 유명해진 학원 강사, 뭐 이런 유들이 꼭 그런 장난을 쳐요. 자랑을 이렇게 또 이렇게 찍으면서 뭐 머리 뒤에 이렇게 이렇게 자동차 마크가 이렇게 보이게 찍는다든지 그런 게 많고, 또 사진도 한 번에 올리지 않죠. 한 수십 번 찍었어 보정에 보정을 거쳐서 이렇게 다듬어지고 그런 게 많더라고. 근데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자꾸 자기의 진짜 모습으로 착각도 많이 하고, 다듬고. 근데 어쨌든 SNS 할 때 보면 너무 그런 거 믿을 필요 없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을 필요 없어요. 가짜도 많고, 뭐 남의 시계 차고 와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친구 보고 나 빌리자 가지고 찍을 수 있는 거고. 자, 봅시다. 그럼 또 이거 있죠. 옷 입을 때 이렇게 가슴이 크게 채널, 돌잔치 가봤나, 뭐 이런 거 있죠. 크게 마크 찍힌 거 있죠. 돌체 앤 가바나, DG, 그 다음에 채널은 어떻게 쓰나? 어쨌든 이게 있잖아. 구찌, 이렇게 있죠. 이런 것들을 크게 하는 사람일수록 약간 좀, 없는 사람이 구입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재용이나, 이재용 동생 이부진 회장, 이런 사람들이나 부자들 보면 그런 거 이분 봤어요? 그럼 또 이미, 이렇게, 롯데 집안의 손자나, 이런 사람들, 제가 같이 아는, 이렇게, 그 말고도 재벌 쪽에 아는 사람 이렇게 친하진 않습니다. 몇 달이 건너서 이렇게 본 사람 보면 옷 절대 그렇게 안 입어요. 그 다음에 남이 많이 볼 때는 오히려 자기 가진 걸 뭐합니까? 숨깁니다. 오히려 보면 이재용 회장 이 사람들은 체어맨, 이렇게 현대차 타죠. 그 사람 차가 없을까?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동차 매니아잖아요. 마니아. 그러니까 밤에 운전, 밤에 혼자.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고. 근데 오히려 보면 사람들이 막 드러내는 경우 있잖아요. 그건 좀 그렇고. 그다음에 자동차 이렇게 매매상, 중고 매매상. 이 사람들은 자동차를 서로 나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사서, 무리하게 사서 서로 바꿔 타는 거야. 그럼 차를 한 4대 가진 것처럼. 5가지, 그것도 한번 놓은 거 있고. 그러니까 좀 약간 비정상적인 느낌 있죠. 너무 과하다 하면요, 항상 의심하세요. 다음에 대학 가서 남자친구 만날 때 좀 과한 애 있죠. 왜 그죠? 우리 형이 판사야. 엄마는 이제 대학 교수님이고, 아버지는 너무 스펙을 그때는 반드시 의심. 이상하다. 그럼 또 남자친구 옆에 전화 통화를 하는데 전화가 왔다. 옆에서 당당하게 전화 안 받고, 전화 받고 올게 하고 같이 있는데 밖에 나간다. 그건 뭐야? 이상한 겁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죠. 없죠. 그럼 나간단 말은요,
옆에 사람한테 결례가 될까봐 이런 의미보다는 뭐야? 찔린 게 있어, 그런 경우가 일반적으로. 근데 어린 학생들에서 순수하니까 아니야, 우리 오빠는 그럴 리가 없어, 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럴 리가 있죠. 뭔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여튼 루틴하지 않는 게 벌어지면 조금 이상한 게 많아요. 하도 요즘은 뭐 인터넷으로 막 졸업장도 위조하고 별걸 다 위조하니까 믿기가 없죠. 뭐 성적표 인정 뭐 이거죠. 인정해서 인터넷 올리고 그 보니까 막 신뢰하지 못할 수도 있죠. 예, 왜 이런 거죠. 서울대 의대 갔다. 막 나는 의대를 갔는데 뭐 하면서 의대를 의대 간 게 아니고 가기 전에 막 공부를 잘하는데 막 인터넷 올리고 막 커뮤니티하고 그게 말이 안 됩니다. 예, 왜냐면 너무 바쁩니다, 걔들은. 예, 그거 할 시간. 내가 한영 외고 학생인데 옛날에 한영 공부 잘할 때 그때 그 학생한테 내가 민망한 적이 있었어요. 걔 보고 야, 너 개그맨 누구 닮았어? 라고 말했거든요. 남자 보고. 그러니까 걔가 이제 탁 뒀더니 뭐라 하세요? 선생님, 저 죄송합니다. 나는 전 텔레비를 안 봤어. 개그맨을 모릅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선생은 맨날 개그맨 보가지고 하하하 닮았다는데 학생이 오히려 선생님 죄송합니다. 텔레비를 안 봐서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말 민망했는데, 예, 그렇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예. 근데 우리 인터넷 보면 뭐야? 인터넷 글 쓰는 애들 보면 공부 잘한다면서 글 쓰는 애들 되게 많죠? 믿을 수 있나? 저는 절대로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애인데. 예. 그게 이제 점점 커지면 허언증 환자가 됩니다. 이름이 허언증이야. 예. 그래서 그런 건 좀 조심해야 됩니다. 보세요. 그것만 좀 믿지 말고. 자, 보세요. 그렇다 보니까 SNS 빈도가 많네. 연구자료 네모. 그럼 포인트만 딱 꺼봅시다. 봉사활동할 때, 봉사활동 밑줄, 참여 빈도가 높을수록 만족도 증가 밑줄. 많이 참여할수록 봉사활동은 만족을 하는구나. 1번. 왜요? 왜 1번 했을까? 또한, 예. 두 번째, 밑줄.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할수록 진로 탐색 기회가 많아진다 밑줄. 또 진로 의식의 성숙도 밑줄. 2번. 봉사활동 많이 할수록 자기 봉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진로 탐색 기회가 많아져서 진로 의식이 좀 성숙해지는구나. 신문기사 네모. 최근 퍼네이션 SNS 퍼네이션 밑줄, SNS로 확산 밑줄.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밑줄, 일상에 쉽게 접한다 밑줄. 자, 이 정도만 읽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는 A에 들어갈, 안 받아 무슨 제시형 문제? 뭐야? 조건, 뭐야? 제시형 문제니까 이거는 맨 마지막에 풀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읽어볼게. 자, 본문. 자, 첫 번째, 학생의 생각 밑줄. 자, 독자가 궁금한 내용 볼까요? 자, 기억. 이거 밑줄 치야 빨리빨리 끝냅니다. 빨리 하자. 어디 밑줄 할까? 빨리빨리. 기억. 밑줄. 해봐. 빨리빨리. 빨리. 동아리 특색. 또. 활동. 2번. 리얼. 퍼네이션 무엇? 디귿. 예, 진로 관련. 리얼. 동아리 선발 기준. 리얼. 가입 후. 야, 후네 뭐지? 후냐 전혀 차려야 돼. 가입 후. 그 다음에 무슨 활동 밑줄. 자, 나들합니다. 그동안 봉사활동을 해온 우리 동아리는 다른 봉사 동아리하고 달리 특색 있고 재미있는 봉사활동하기 위해서 자, 특색 있고 재미있는 봉사활동 밑줄, 퍼네이션 밑줄, 기부활동 밑줄. 퍼네이션이 뭐다? 기부활동이구나. 자, 일단 기억. 우리 동아리의 특색 있는 활동. 뭐야? 퍼네이션. 맞습니까? 자, 그 다음 거. 그럼 퍼네이션 뭔데요? 퍼네이션 네모는 재미, fun 하고 donation. 네, 이 두 가지를 결합한 말로서 자, 일상에서 재미있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 재미있게 나눔을 실천하도록 새로운 형태로 일상에서 재미있게 나눔을 실천한다 밑줄 새로운 형태로 기부하는 봉사활동 밑줄입니다. 예, 동글 빼치고 예를 들어서 아이스 버킷 챌린지 얼음물을 뒤집어 쓴다. 이건 예시를 들었네. 루게릭 환자의 고통을 체험하면서 기부한다. 그러니까 얼음물을 뒤집어 쓴다. 뭐야? fun. 재밌죠? 그 다음에 환자의 고통을 들어준다. 뭐야? 기부. 됐습니까? 네. 이 두 가지를 모으는 퍼네이션입니다. 주로 연예인들이나 유명인사가 다음 순번을 지목해서 릴레이로 참여하는 퍼네이션인데 SNS에서 전 세계로 확대됐습니다. 사람들은 기부를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퍼네이션 때문에 요즘은 기부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니은 퍼네이션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이 나왔다.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디귿. 그런데 세 바퀴. 동그라미 세 바퀴. 자, 네 바퀴도 됩니다. 두 바퀴도 되고. 예. 자, 그런데 자, 걸어보세요. 학생들은 되게 경제활동, 학생 밑줄, 경제활동 하지 않는 밑줄. 여러분은 돈 안 버니까 백수잖아.
그리고 그래서 기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학생들이 기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이유 밑줄 경제적 여유가 없더라 밑줄 때문입니다. 까지 괄호 왜요? 그러나 또 이제 반대입니다. 타인에게 도움을 손길을 내밀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나눔의 마음입니다. 돈이 없어도 마음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네모지요. 우리 동아리가 추구하는 가치 네모는 자 이렇게 핵심어나 주어는 딱 네모치면 좋아요. 나눔의 마음입니다. 밑줄 또 동아리 선발 기준 네모도 나눔의 마음입니다. 자 위에 디귿 이야기 안 나왔죠? 리얼 나왔네. 우리 동아리 선발 기준 나왔네. 오케이. 봐요. 이렇게 푸시면 앞에 내용을 기억할 부담이 없어요. 편하게 그냥 읽으면 돼요. 자, 그 다음 거. 우리 동아리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과 흥미에 맞는 퍼네이션에 자, 자발적 참여 밑줄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최근에는 급식 잔반 줄인다 밑줄 자, 절약 밑줄 또 잔반 처리 비용을 결식 아동에게 기부 밑줄 네모자 잔반 제로 게임 애플리케이션 네모를 개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우리 동아리에 가입하면 관심과 흥미에 따라서 다양한 퍼네이션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 컴퓨터 다른 학생 네모 퍼네이션 애플리케이션 개발 밑줄 마케팅 관심 있는 학생 네모 퍼네이션 홍보하면서 나눔의 경험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아리 활동은 여러분의 진로 탐색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위에 디귿 해결됐죠. 뭐가 빠졌어요? 미연이 없죠? 예, 답은 그래서 자 이건 읽어봐야 되겠네. 1번 동아리 추구하는 활동 기업 반영한다. 퍼네이션 개념 니은을 반영한다. 다른 동아리와 연계 활동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4번 동아리 추구하는 가치 그다음에 가입 반영해서 할 수 있는 활동 해서 답은 3번 됩니다. 되게 쉬운 문제. 자 9번을 해보겠습니다. 1번 자 그대로 볼게 봐. 바로 들어간다. 기업 다시 이를 활용하여 기부하지 않는 이유 우리 학교에서 기부하지 않는 이유는 끊고 경제 여유가 없다는 것에서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수정해야 되겠어. 자 문제 보세요. 나를 수정 보완하거든. 근데 설문조사 해봤더니 경제적 여유보다는 관심 없는 게 훨씬 많죠. 이렇게 바꾸면 좋겠고 맞습니까? 예. 이 자료를 보니까 바꿔야 되겠네. 두 번째 2번 기업 다시 이를 활용해서 기부 방법을 모르는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잔반 제로 게임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기부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우리 동아리 활동 내용으로 제시하면 어떨까? 예,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되겠어 하니까 그런 걸로 할 수도 있겠지. 3번 기업 다시 SNS 이용 빈도 이거 하고 니언을 활용합니다. 그러면 두 개죠. 그럼 두 개 다가 들어와야 돼요. 한 개만 있으면 안 돼. 자 활용하여 간다. SNS 빈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밑줄 요거는 앞에 기억 다시 2에 해당되죠? 좋았어. 그 다음에 봉사활동 참여 빈도가 높아져 진로 탐색에 도움된다. 자 니언은 진로 의식이 성숙된다. 어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이 밑줄 두 개가 연결이 안 돼요. SNS를 많이 한다 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 이거는 본문에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연결을 시킬 수가 없어요. 다음 3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이번 니언 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자 우리 동아리 가입의 퍼네이션에 자발적 참여 나와 있죠? 연구 자료에 자발 참여면 진로 의식 성취를 높일 수 있음을 뭐야? 요 연구 자료를 통해서 뒷받침하면 되겠죠. 보완하면 됩니다. 보완. 5번 디귿을 활용 신문기사를 활용해서 잔반 제로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이유는 일상에서 퍼네이션을 자주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제시해야 되겠다. 왜? 신문기사 보면 퍼네이션 게임은 일상에서 쉽게 뭐야? 접할 수 있는 것이다 하니까 맞지요. 다음부터 3번 되겠습니다. 자 10번 조건 제시형 문제 갑니다. 너무 쉬워요. 나눔의 의의를 밝힌다. 밑줄 1. 기업 의의란 말은 가치입니다. 가치 나눔의 가치. 두 번째 의문형 형식으로 니언 동아리 가입을 권유한다. 디귿 그럼 제일 쉬운 게 하는 거야. 의문형이죠. 예, 찾아봐. 1번 없심더 2번 있심더 있을까요? 3번 있심더 4번 있심더 5번 있심더 그러면 이 의문형이 동아리 가입을 권유한지 보세요. 2번은 아니죠?
예, 가입이 아니고 어떤 게 있냐 물었죠? 3번은 게임하면서 재능을 발견해보지 않으실래요? 하면 뭐야? 가입하자. 그럴 수도 있겠지? 예. 3번 후보. 4번 나눔을 실천할 경우를 해보지 않았겠어요? 맞죠? 예. 3, 4번 후보. 5번 가입 권유가 아니죠? 예. 답은 3번, 4번 압축. 그다음 나눔의 가치. 3번은 친밀감이 높아집니다. 요 정도. 4번은 내가 베푼 마음이 누군가 옆에서 모두를 따뜻하게 만든다. 몇 번? 4번. 4번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 거 2019학년도 수능입니다. 수능은 이제 6월 9일 어떻게 반영했냐? 자, 언뜻 보니까 약간 더 복잡해졌죠? 약간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거 뭘 의미할까요? 점수를 좀 더 안 주겠다라는 의미를 주고 있어요. 예, 특히 10번 문제 정답률이 45%입니다. 예. 자, 해볼게요. 자, 일단 이때는 메뉴에 발문 보세요. 메뉴에 가의 메모를 작성한 후 끊어. 메모를 먼저 작성했어. 가가 메모야. 그 다음에 나의 자료를 수집하고 끊어. 그러니까 메모를 먼저 쓰고 그에 따라 자료를 수집했어. 그 다음에 다를 작성했습니다. 됐죠? 네. 그 순서로 다 전개되어 있죠? 8번 문제는 안 봐도 뻔합니다. 기억, 니은, 디귿을 바탕으로 다를 작성하니까 기억, 니은, 디귿을 바탕으로 다를 잘 썼냐? 못 썼냐? 이걸 확인하는 거니까 요거는 기억, 니은, 디귿을 잘 체크해서 다를 읽으면서 그때그때 처리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번은 나를 활용해서 다를 작성할 때 자료 활용이다. 요것도 있으면 다를 읽으면서 처리하면 되겠죠. 자, 같이 해야 되겠네. 한 번 읽으려면 다를 읽으면서 앞에 가나를 함께 처리됩니다. 해볼게. 가. 학생에 대한 분석 체크하자. 일부 학생 밑줄. 로봇세가 뭔지 모른다 밑줄. 로봇세가 뭔지 모른다. 두 번째, 로봇세를 도입하려는 목적 밑줄. 목적 네모. 그걸 궁금해하는 학생이 있다. 첫 번째는 로봇세 모른다. 그 다음에 로봇세를 도입하는 목적을 궁금해한다. 그 다음에 디귿. 로봇세를 알고 있는 학생들 밑줄. 나와 상반된 견해를 가진 학생도 있다. 자, 그 다음에 나의 네모 칩시다. 소제목은 네모 쳐라. 학생들이 수집한 자료입니다. 자, 해볼게. 설문조사 네모. 자, 86.6%가 로봇이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다 밑줄. 자, 설문조사 통계 자료입니다. 52.2% 밑줄. 자신의 직업이 로봇으로 인해 위협받게 될 것이다 밑줄. 자, 걸어보세요. 과거에도 새로운 기계가 도입되면서 일부 분야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었지만 새로운 것이 도입되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경우는 있었어요. 하지만 산업 전반적으로는 일자리가 증가됐어. 그러니까 로봇이 들어온 데서 무조건 일자리 뺏긴 게 뭐야? 아니더라 하는 자료를 본 거야. 가져왔고, 그 다음에 C법과 중략, 또 로봇 기술 밑줄 특허권 등록 대상이 있죠. 네, 특허권 등록 대상이다. 그래서 보세요. 개발 경쟁에서 뒤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왜요? 다른 사람이 특허를 미리 박아버리면 우리가 뭐 할 수가 없으니까 경쟁에 좀 문제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전문가 네모, 이 전문가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로봇세가 로봇 기술 개발에 오히려 악영향을 준다. 로봇세를 받는 것이 좋지 않다. 악영향 세모. 이런 의견 기업과 이번 로봇세가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니은. 이게 전문가 사이에도 의견이 뭐야? 팽팽한 상태로 있구나. 갑시다. 학생 글. 자, 로봇의 발달로 이제 읽을 때 나 쪽에 포인트 읽으면서 합시다. 자, 해볼게. 한 달러씩 읽으면서 해볼게. 로봇의 발달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밑줄. 이런 사람들의 불안이 커집니다. 그래서 로봇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먼저 로봇의 네모는 로봇을 사용해서 이익을 얻는 기업 밑줄. 기업은 1번 또는 개인 밑줄 2번. 즉 기업이나 개인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로봇에 대한 정의를 내렸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을 지원합니다. 밑줄. 그 세금으로. 또 그래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밑줄.
계속해서 예산을 마련하자. 두 가지입니다. 일자리 잃은 사람에게 지원해 주거나 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자. 이것이 네 번째 로봇의 도입의 목적 네모입니다. 자, 하지만 또 오셔주고 미쳐보세요. 로봇의 도입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미쳐 반대 네모. 이 사람은 반대한답니다. 일단 8번에 1번 기억을 고려해서 로봇의 납부 주체를 포함한 로봇의 개념을 설명한다. 해설해서 했죠. 예. 두 번째 니언을 고려해서 로봇 사용을 할 수 있는 편안함. 로봇을 도입하는 목적이 뭐라고 됐습니까? 일자리 잃은 사람을 지원하거나 사회 안정망을 위한 거기 때문에 2번은 틀렸습니다. 됐죠? 답이 금방 나왔네. 자, 그 다음에 2번, 3번. 니언을 고려해서 로봇 사용으로 일자리 잃은 사람을 지원. 맞습니까? 예. 로봇을 취지. 3번. 2번 디귿은 좀 더 읽어볼까? 더 읽어봐야겠네. 나와 상반된 게네. 자, 그 다음. 9번에 먼저 A부터 해볼까? 두 개를 동시에 합니다. 어렵습니다. A에 대한 해석을 토대로 정책 응답자 중에 대부분이 일자리를 뺏을 것이다. 또 반은 자기 직업도 위협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토대로 본다면 로봇의 도입에 대한 논의는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사람들의 우려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자, 어때요? 첫 단락에 보면 뭐야?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라는 우려로 적혀 있는 거 맞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달락 더 읽어볼게요. 그 다음 달락. 로봇의 네모는 공정한 과세로 보기, 과세는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공정한 세금 부과가로 보기 어렵답니다. 왜? 보자. 자, 모바일 뱅킹이나 자 티켓 널리 쓰고 있는 자 모바일 뱅킹이나 티켓 자동 발매기 네모도 일자리를 줄였음에도 사실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 않았냐? 믿죠? 그럼 모바일 뱅킹과 티켓 자동 발매기 뭡니까? 로봇과 비슷하게 우리 일자리를 대체하는 거죠. 예, 근데도 세금을 안 때렸다. 근데 로봇만 세금을 부과 밑줄, 그는 일관되지 않다 밑줄, 한마디로 공정하지 못하다 얘기입니다. 또 했으니까 아까 모바일 이야기는 기억하시면 되고 또부터 니언 들어갑니다. 보세요. 로봇을 사용해 이익을 얻는 기업이나 개인은 이미 그 이익으로 법인세 밑줄 계속해서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납부하고 있는데 또 로봇세 내는 것은 좋지 않다. 공정한 과세가 아니다. 그래서 반대한다. 알겠죠? 예. 이미 법인세 냈는데 소득했는데 또 세금을 내는 것 좀 그렇지 않냐. 로봇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추가해서 부과한다면 자 이건 미쳐요. 이게 두 번의 과세를 하니까 불공평하다. 미쳐. 자, 그 다음 8번에 디귿을 풀려고 하는데 아직 나와 상반되는 견해를 가진 그거는 아직 아니니까 좀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9번 해볼까? 자, 9번에 2번 B의 사례를 찾아. 새로운 기계가 도입되면서 일부 일자리가 줄어든 경우가 있었지만 우리 방금 읽은 단락이 어떤 겁니까? 모바일 뱅킹, 티켓 자동 발매기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 사례를 찾았죠? 이것을 로봇의 경우와 비교했죠? 여기까지 맞습니다. 예. 그 다음 로봇세가 중복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자, 어렵습니다. B의 모바일 뱅킹과 티켓 이야기는 자 일자리가 줄었음에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요 뱅킹은 로봇세가 중복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말한 게 아니고 이 모바일 뱅킹과 티켓 자동 발매기는 일자리를 줄였다며. 예. 그런데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는데 왜 로봇세만 일자리를 줄인다고 세금 부과하냐? 공평하지 못하지 않냐? 그게 대한 근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여기 기업이죠. 그 다음에 이 9번에 있는 2번은 중복 세금은요 니언에 해당하는 거예요. 뭔지 알겠지? 그래서 기억 니언 매기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딱 구분을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막연하게 읽으면 본문에 있는데 하고 그냥 넘어가면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2번이 됩니다. 그 다음 아까 C가 뭐였죠? 특허권 돌려볼까? 자, 세 번째로 앞으로 네 번째 앞으로 로봇 수요가 이제 증가하면서 로봇 시장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로봇 시장 우위 선점 밑줄 로봇 기술 개발에 경쟁이 뜨거울 것이다 밑줄. 왜? 상당수가 비슷해. 특허권이 인정되는 고부가 가치 기술 밑줄. 그래서 서로 특허를 따기 위해서 경쟁을 심하게 할 겁니다. 왜? 우리가 특허권을 못 따면 남한테 특허 딴 걸 빌려서 돈을 줘야 되니까 경쟁이 심할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전문가들 내면 이제 전문가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 위에 나의 전문가 얘기가 2에 나와 있죠? 네, 전문가들은 로봇셀을 도입하면 밑줄 끊고 도입하면 무슨 기술 개발에 악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왜요? 세금을 막 때리게 되면 누가 뭡니까? 로봇을 만드냐 이거지. 또 두 번째 또 로봇을 도입하면 밑줄 끊고 또 세금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로봇을 산다 안 산다? 안 사는 거야. 로봇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게 된다. 그렇게 되면 로봇 생산하는 기업 밑줄은 개발 의지가 약화되겠지요. 개발 안 하고 싶어지고 또 그럼 또 특허권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도 줄는데 왜 특허권을 만들 수 없게 되죠. 그래서 또 보시고 로봇 사용이 필요한 기업자 개인은 로봇 기술이 적용된 로봇을 외국에서 수입해야 된단 말이야. 외국 수입 밑줄 그러면 달러가 외부로 유출되니까 결국 우리는 손해보는 겁니다. 8번에 4번 디귿 로봇셀을 알고 있는 학생들 중에 나와 상반된 견해를 가진 학생이 있다. 어쨌든 4번 디귿을 보여서 로봇의 도입과 로봇 기술 관계를 제시해서 로봇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한다. 맞습니까? 예. 아직 5분 안 났고 9번에 3번 C 특허권 대상이다. 이걸 이유로 들어서 로봇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벌어질 경쟁의 양상을 예측했다. 맞습니까? 예. 각 나라마다 막 개발해서 특허권을 따기 위해서 경쟁할 것이다. 나와 있었죠? D는 경쟁에 대치된 문제 발생. 방금 읽었죠? 4번 D를 구체해서 로봇셀을 도입할 경우에 국가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뭐라고? 로봇을 도입하면 개발 의지도 꺾이고 사람들 수입도 비싸지고 그러면 개발을 안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외국 것을 수입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달러가 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안 좋다 얘기했죠. 됐습니까? 이렇게 읽으면서 푸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안 하면 힘들어져요. 그 다음 A 단락합니다. 관음세요. 로봇 사용으로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이유로 로봇의 필요성이 제기는 되었지만 여기까지 제기됐죠? 하지만 보세요. 역사적으로 볼 때 새로운 기술로 인해서 전체 일자리 안 줄었어.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한 거 좋지 않아. 그러니까 로봇 때문에 일자리 주니까 세금을 때려서 그 세금으로 일자리 1, 2, 3을 도와주자? 할 필요가 없다. 일자리 준 적이 없다니까. 그럼 어떻게 보자. 예를 보자. 산업혁명 밑줄, 역사적으로 볼 때 산업혁명 있잖아. 그때도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어. 그래서 일자리 감소를 항상 걱정했지. 하지만 산업 전반의 일자리는 오히려 증가했어. 밑줄. 산업혁명 이후에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오히려 증가했어. 따라서 또 주고 로봇 사용으로 일자리 줄어들 가능성은 낮아. 밑줄. 8번, 5번 일자리가 증가해왔던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며 로봇이 도입은 필요하지 않다. 오케이? 예, 답은 2번. 9번. 9번에 4번 했고 9번은 5번. 요거는 아직 2에서 이 전문가 이야기입니다. 선택해서 로봇 부가가 로봇 관련 특허 기술 개발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쪽으로 말하는 게 있었죠? 네, 오케이. 그럼 답은 이거는 2번으로 끝나네. 8번 2번, 9번 2번.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우리는 로봇 덕분에 어렵고 위험한 일이나 반복적인 일로부터 벗어나고 있습니다. 로봇 사용 증가 추세에서 알 수 있듯이 로봇 기술은 우리를 편리하게 해준 거 틀림없어요. 그래서 로봇의 도입으로 이런 편안한 삶이 지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그래서 로봇의 도입을 뭐한다? 반대한다. 이겁니다. 그럼 A 부분을 가지고 10번 문제.
보기를 근거를 찾아 A를 반박한다. 아까 이 문제 있었어 없어? 비판 문제 있었지? 그 몇 월 달이었어? 2019년 9월이었어요? 6월이었어요? 6월이죠. 그러니까 6월에 9월에 나온 유형을 수능에서 많이 반영해요. 6월에 비판 문제 나왔죠? 그럼 그걸 이용해서 이게 비판한 겁니다. 그렇죠? 반박해 볼게. 자, A를 반박합니다. A가 어떤 건가 먼저 봐야 돼. 어떤 거였어요? 아, 야, 새로운 기술 발견돼도 뭐야? 일자리 안 줄어. 산업혁명을 봐봐. 오히려 일자리 더 뭐야? 늘었어. 그것도 새로운 기술인데. 자, 반박합니다. 자, 보기를 근거로 보기 보세요. 로봇 기술 발전에 따라 보세요. 로봇의 생산 능력이 비약적 향상 밑줄 또 보세요. 로봇 한 대당 대체할 수 있는 인간의 노동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한단 말은요. 로봇 하나가 인간을 뭐야 100명, 200명, 300명, 2000명, 3000명을 대체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증가한다. 그렇죠? 자, 로봇 사용이 사회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끊고 보세요. 로봇 사용으로 인한 일자리 대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이야. 그렇죠? 그럼 그대로 이거 반박해봐. 보기 내용 가지고. 야, 로봇도 물론 새로운 기술이긴 하지만 뭐야? 로봇의 뭐가? 생산 능력이 너무 대단해. 혼자서 막 사람 몇천 명 걸 해낸단 말이야. 그러면 일자리가 뭐야? 줄어? 들겠지. 이렇게 반박해야지. 이걸 가지고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몇 번? 2번. 바로 골라서 답을 해야 됩니다. 정답률 45%. 이제 어떻게 보는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일관되게 이 보기가 있는 긍정 발문은 이렇게 잡아서 푸는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거는 비문학, 문학 다 올 적용됩니다. 왜? 출제를 그렇게 하잖아. 답을 만들어 놓고 뭐야? 살랑살랑 바꾸니까. 예. 자, 그 다음 거. 다 했나? 맞아. 2020학년도 지금 옛날 책 보고 지금 다 했냐 물어봤어. 자, 2020학년도 6월 거. 자, 봅시다. 자, 6월 들어갑니다. 여기에도 하여튼 마지막 작문 문제 3개에서 약간씩 조금씩 어렵게 됩니다. 자, 요거는 10분 문제가 정답률이 44%예요. 요거 굉장히 좋은 문제. 요거는 아마 비문학에도 요거 물을 수 있는데 수능다운 문제. 이게 바로 이것이 수능이다. 그렇죠? 예. 그걸 보여주는 문제예요. 자, 일단 보자. 요것도 보니까 가는 자, 일기를 먼저 썼어요. 그럼 일기를 쓴 학생이 친구와 함께 글을 썼어요. 그래서 약간 다르죠? 예. 약간 스타일이 달라졌습니다. 8번은 가나에 대한 설명. 가 읽고 답을 줄이고 나 읽고 하면 될 것 같고 9번은 수정 의견. 자, 이거 뭐냐면 나를 고쳐라는 겁니다. 근데 보기를 참고할 때 나에 추가할 내용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일종의 조건 제시형이 되겠지요. 그렇게 풀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풀면 되고 10번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 당연히 자료를 먼저 분석한다. 알겠죠? 네, 첫 번째 가자. 논문 자료 네모. 요거는 나를 다 쓴 뒤에 추가로 이 지문을 본 거야. 자료를. 그럼 이 자료 보니까 뭐야? 내가 쓴 거하고 다르네? 에이씨, 이 자료 가지고 고쳐야 되겠군. 내 자료하고 똑같은데 내가 쓴 글보다 뭐야? 좀 더 자세하네? 그럼 이 자료를 가지고 좀 더 뭐야? 보완을 해야 되겠군.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알겠죠? 자, 논문 자료 네모. 자, 해볼게요. 플라스틱은 가공성이 우수하고 저렴하지만 괄호. 왜 그랬을까? 포인트가 아니니까. 만세 오시고. 일단 가공은 쉽고 쌉니다. 하지만 갑니다. 폐기하면 무슨 분해가 되지 않아 환경오염 있죠. 플라스틱은 PVC, PP, PET로 나눠지는데 자, 먼저 보세요. 염화 비닐이 주성분 밑줄 PVC 네모.
질기고 깨지지 않아 밑줄, 투명 지퍼백 필통 밑줄, 또 피벗이를 부드럽게 밑줄, 첨가 밑줄, 퍼탈레이트 밑줄, 인체 유해하다 밑줄. 요까지는 뭐 이야기? 피벗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거 이번 식품 용기 학용품 사용 밑줄 PP 네모. 그 다음에 음료병에 사용되는 페트 밑줄 페트 네모. 페트는 음료수병, 우리 페트병 알죠? 예, 그거 말합니다. 퍼탈레이트 첨가되지 않는다. PVC는 첨가되고 얘는 첨가 안 되죠? 뭔가 좀 특이하죠? 예, 이건 100% 뭐야? 문제? 네, 나옵니다. 예, 분명히 나옵니다. 자, 통계자료 네모. 자, 소제목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입니다. 이번 이 그래프 놓으면 가로축과 세로축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프나 도표는 가로축, 세로축. 가로는 연도, 세로는 사용량이죠. 그럼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어디고? 벨기에입니다. 제일 적게 쓰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죠. 미국인데 원래 누가 작았어요? 체코가 작다가 체코가 많이 쓰기 시작했죠. 이 눈에 띄 안 띄요? 띄죠. 그럼 체코에 동글 보시고 별표 딱 쳤어요. 요거 딱 물어볼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예, 이스라엘은 뭐 약간 줄었고 맞죠? 예. 자, 됐습니다. 끝. 그 다음에 보고서로 네모. 이 보고서는 뭐냐면 믿으세요. 재질에 따른 밑줄 재활용 정도예요. 가로축 재활용 정도, 세로축 재질이 나왔네. 됐죠? 그럼 재질이 뭐냐? 피벗이 PP 무쇠 페트 살. 재활용 정도는 피벗이 어렵다, PP 쉽다, 무쇠 핏 쉽다, 무쇠 핏 어렵다, 철 쉽다. 요 정도만 딱 인지하면 돼요. 자, 까먹어도 돼요. 요 정도 인지하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다 보여요. 자, 해볼게. 가. 매달 며칠 환경 동아리 시간에 피벗이가 환경에 끼치는 영향, 뭐 밑줄, 그 다음에 주제 네모. 주제는 잘 보셔야 됩니다. 특강을 들었습니다. 특강을 통해 피벗이가 플라스틱의 일종이라는 것, 이것도 알았고, 또 너무 많은 물건이 피벗이로 만들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심지어 나뿐만 아니라 만화세 가지고 있는 필통에도 피벗이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원래 필통은 뭡니까? PP로 많이 쓰는데 이건 피벗이도 많이 있답니다. 골치 아프네. 퍼탈레이트도 많이 있고. 근데 세바퀴 그 PC가 환경 문제의 원인 밑줄 된다고 합니다. 내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니 약간 이런 주관적인 말씀은 안 되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일기니까. 알겠죠? 자, 나 때문에 환경이 오염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동아리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보니 친구도 나와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잠시만요. 환경오염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밑줄 친구들과 함께 의논을 했습니다. 그 의논한 게 뭐다? 나의 글로 적힌 거예요. 이겁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렇죠? 글 보려면 맨 위에 그 발문을 잘 봐야 되죠. 자, 여기까지 읽은 거로 먼저 8번 보니까 가의 글쓴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에 참여한다. 이게 당연히 맞죠? 당연히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번 가에 언급한 자신의 개인 경험이 동기가 되어. 뭐 개인 경험은 맞긴 합니다. 나는 모르겠지만. 예. 그 다음에 3번 가는 나와 달리 독자의 관심에 대한 분석이. 이거는 3번 4번은 어찌 보면 둘 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또 가는 예상 독자의 관심사에 대한 분석. 그거는 나온 적이 뭐야? 없는데. 그 3번은 물음표. 4번은 아직 멀었고. 5번 가는 나에 비해 글쓴이. 가는 뭐니까? 일기이기 때문에 체험이라 볼 수 있어요. 나는 좀 더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자, 가자. 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네모고등학교 환경동아리 학생입니다. 자, 글 쓰게 된, 자, 이유. 네모는 항상 보면 이유, 의, 가치, 목적, 역할 한번 담아야 네모 치면 좋아요. 특징. 귀사에서 제공하는 필통에 대해서 건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학교 학생은 평소 귀사에서 만든 학용품 자주 구입합니다. 그런데 또 치고 가자. 귀사의 필통이
몸체는 PVC고 지퍼는 철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10분의 1번 갑니다. 기억 다를 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잡은다. 문제점을 좀 더 자세하게 드러낸다면 끊어. 이게 조건이야. 가정 if. 그렇다면 자 필통의 지퍼는 달을 참고됩니다. 달을 봐야 돼.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이지만 몸체는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인 게 문제다. 이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수정해야 되겠고 맞습니까? 예, 철은 재활용이 잘 되니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 저희는 귀사가 필통의 재질을 개선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귀사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에서 학용품에 PVC 재질의 플라스틱을 사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10분의 2번 니은 자 보세요. 가를 활용하여 논문 자료입니다. 논문 자료 봐야 돼.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함을 드러내려면 끊어. 상대방이 누구예요? 귀사. 그러니까 자 그럼 이 말은 뭘까? 회사의 입장을 뭐야? 이해하는 쪽으로 바꾸어 쓴다면 이 말입니다. PVC로 필통을 만드는 이유가 가격과 가공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추가하게 되면 회사의 입장을 이해하는 글이 되겠지요. 맞습니까? 예, 가의 첫 번째 나와 있잖아. 가공성 우수하고 저렴하다. 그러니까 수많은 애들이 아니야! PVC는 나쁜 거야! 왜 그딴 거 써?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뭡니까? 회사의 입장을 이해한다면 하면 그거로 쓰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들을 가야지 자기의 주관적 생각이나 기억을 떠올리면 안 돼요. 그대로. 왜 이 말 하냐? 오답률이 무려 36%입니다. 그 똑바로 안 읽고 PVC는 나쁜 거야! 이렇게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계속 뒤로 갑니다.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플라스틱은 세계적으로 많고 증가율이 높다 합니다. 3번 디귿의 나를 활용하여 정보를 좀 더 정확하게 제시하려면 끊어.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우리나라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은 자세하게 2009년에서 2015년 기간 중 세계 3위에 해당할 만큼 많다. 오케이. 괜찮죠? 네. 하지만 증가율은 누가 높아요? 체코가 높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정답률 44%. 별거 아닌데 놀래서 틀린 거야. 놀래서 푸는 순수가 뭘까? 막 풀어서 그래. 막 풀어서. 네. 그 다음에 4번 자 플라스틱을 완전히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물론 플라스틱 쓰긴 써야 됩니다. 하지만 무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PVC 사용이라도 좀 줄여가야 될 겁니다. 10번 4번 리얼 자, 두 가지야. 가와 다를 참고하여 자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려면 끊어. 그럼 가와 다가 있어야 돼. 간다. 넘어잡아. PVC는 재활용이 어려워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거는 다를 이용하면 재활용이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지요. 그 다음 제조공정의 포탈레이트 인체에서 이거는 가를 이용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오케이. 오답 6%. 그 다음 본문 계속 마지막. 그러므로 귀사에서도 필통 재질을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자, 5번. 이번엔 가와 다를 참고하면 그래서 건의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제시하려면 끊어. 이 건의 내용이 좀 그냥 다른 거 바꿔달라는데 이렇게 안 하고 좀 자세하게 건의를 바꾸면 간다. 필통의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유지할 경우에 재활용이 쉽고 포탈레이트 처리하지 않은 PP로 바꿔달라 하면 좀 더 뭐야? 구체적으로 건의하게 되겠지요. 예, 오케이.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딱 끝났죠? 이제 9번. 자, 나에 대한 수정 의견입니다. 그럼 뭐라고 수정했을까 볼까? 초고에서는 자, 건의 내용을 언급한 후 글을 읽어준 것에 감사하다고 마무리했잖아. 자, 했나 보자. 네,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시고 미세요. 글의 설득력을 높이려면 미쳐 끊어.
제가 또 가정이죠. 아주 가정을 잘 봐야 돼요. 헤이, 수능의 비문학 지문은요. 뭐뭐 한다면,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경우, 요걸 딱 메모체 습관적으로. 왜? 조건에 따라 답이 뭐야? 달라지니까. 봐, 이근갑 선생님이 학원 선생이 아니라고 할 때 하면 답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아니라고 할 때를 바탕으로 풀어야지. 아니야! 근갑이는 학원 선생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 기억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진달래꽃에서 화자가 여성이 아니고 남자라고 할 때. 맞죠? 자, 과거의 시에도 남자가 남자를 그리워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군.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뭔지 알겠죠? 그러면 아니야! 그런 거 없었어! 뭐 안 돼. 네 생각이고. 그러니까 수능은 뭐든지 이 전제예요. 절대 불변의 진리는 거의 없다. 우리가 세상 살 때 절대 불변은 거의 없습니다. 예. 만료일도 바뀌고, 지동수, 초동수도 바뀌고, 또 명왕순도 뭡니까? 위성이랬다가 행성이랬다가 왔다 갔다 바뀌고, 또 맨날 바뀌죠? 그래서 수능이든 추론이든 정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엉터리라도 그게 맞췄으면 답을 이끌어내는 생각을 맞춰나가는 논리적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문이 엉터리가 나왔다. 원래 법칙과 다르게 나왔다. 그럼 답도 뭐야? 엉터리로 답이 딱 나오게 만드는 게 그게 논리적 사고력인 거야. 알겠죠? 지문은 엉터리였는데 답은 요즘 정답을 했다. 대단한 학생이죠. 그 외워서 푸는 거야, 외워서.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앞으로는 컴퓨터나 로봇이 모두 지배하는 세계거든. 이 큰 미래를 보셔야 돼요. 그 미래에서 사람들은 컴퓨터나 로봇이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지면 여러분은 필연 로봇한테 쫓겨나요. 인간은 맛이 간다고. 그래서 인간은 로봇이나 컴퓨터보다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의 능력을 계속 개발해 나가야 됩니다. 아무래도 로봇이 계속 발전해도 우리 인간 같은 사고력이나 이런 추론력을 갖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더 발달하면 또 인간도 더 개발해야지.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를 해가지고 로봇보다 계속 앞서 나가야 됩니다. 그럼 내신 같은 경우는 어떨까? 내신은 그 선생님이 절대 진리죠. 이거야! 하면 저 선생님 저 학원에 임갑쓰면 이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학원 가 이 새끼야! 학원 가! 임갑한테 가!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마음대로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 A 선생님이 하늘은 까맣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답은 뭐야? 까맣다는 거로 무조건 답이 나와야 되는 거야. 절대 진리면. 수능은 그게 아니거든. 자, 마지막 거. 그래서 자, 건의 내용을 언급한 후 밑줄. 다 내보시고 이 건의 내용을 먼저 언급하고 그 후에 자, 건의가 받아들여졌을 때 소비자와 기업이 모두 얻게 될 이익 밑줄. 직접적 밑줄. 그럼 이거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뭡니까? 소비자와 기업이 모두 얻게 되는 이익이에요. 자, 건의 내용을 받아들여지면 1번 재질을 개선한다면 건의 내용이 받아들여지면 질 좋은 PVC 땡! 누가 PVC 아래? PVC 질이 안 좋대? 그럼 PVC 질이 안 좋단 말이 아니다. PVC가 문제라고 했지. 2번 재질을 개선한다면 소비자는 귀사의 제품을 선택할 겁니다. 자원 재활용에 동참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나라 앞으로 이거 좋은데 귀사는 좋은지 모르겠네요. 예. 그다음에 3번 재질을 개선한다면 귀사처럼 환경보호에 동참하는 기업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소비자는 환경을 오염시킬 소비자 입장이죠. 4번 재질을 개선한다면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하면서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며 개선하지 않는다면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5번 둘 다 이익돼 되니까 재질을 개선한다면 소비자 랄랄랄랄라 만족감 기사 랄랄랄라 매출 증가 다 5번. 이건 정답률이 90%죠. 예.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 2개 하고 추가로 이제 작년에 시험 보기 좋겠죠?
2021학년도 6월, 9월 순서겠죠? 예. 그걸 좀 준비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봅시다. 자, 수고했습니다.